뭐 오늘은 그 강의를 하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수업을 들으셨으면 여기 나오시는 대부분의 선생님들을 화면에서 우리 이렇게 봐서 좀 낯설 건데, 예, 단위 좀 더 낮으면 더 좋긴 할겠는데 둘러앉아서 얘기하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오늘은 우리가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편하게 얘기를 하는데, 우선은 좀 더 공부를 많이 했고 오래 했던 선생님들을 모시고 얘기 들어보는 쪽으로 할 거고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드릴 겁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이면지 뒤에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볼 수 있는 정도, 폰트 한 20 정도면 여기서 보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수 있는 정도로 메모를 하시면 그때 제가 바른 건 넘겨드릴게요. 끝나고 나서 뭐 해도 됩니다. 그러면 앞부분에 뭐 했던 얘기 이렇게 하기 힘드니까 얘기가 적당히 마무리돼 나갈 때 끼어드세요. 오늘도 선생님들한테 부탁한 거는 한 사람이 일방 독주를 하면 끊고 들어오세요라고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서로가 얘기를 주고받고 그냥 잡담하듯이 어제 보면 그렇게 하는 컨셉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직이나 이런 거 좀 가지고 시작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한 거는 촬영이 다 돼서요. 그대로 나가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초상권 나는 유명한 사람이라서 나오면 안 됩니다 하면 잘라드립니다. 꼭 그 기입을 하시고 하시면 되고요. 저희도 지금 이렇게 하는 건 처음이에요. 처음이라서 어떻게 얘기가 튈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질문 잘해주시고 반응 잘해주시면 더 재밌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같이 한번 해보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전략적 공부 방법이라는 주제 가지고 팟캐스트 전략적 공부 방법, 공부 마음이라고 이름을 가칭을 붙였고요. 그 다음에 MBMP 메이커스빌 세 곳에서 공동 주최를 합니다. 오늘 톡호스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메이커스빌은 아이디어와 기술이 있으면 상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갖추어져서 하나의 회사를 만드는데 도움 주는 그런 회사라고 들었습니다. MDMP는 학생들이 의지와 열정만 있으면 와서 머리를 채워주고 공부를 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합격생을 만드는 데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뭔가에 우리가 뜻을 세우고 나아가려고 할 때 그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우리 사람이 바뀌려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는 너무나 개인적인 차원에서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공부를 옛날에 잘했고 지금도 잘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고 더 중요한 건 학생들을 공부를 잘하게 만들려고 하는 선생님들 4분, 저까지 포함하면 5분을 모시고 여러분들한테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할 건가, 그 마음 자세부터 해서 실전적인 방법까지 쫙 이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선생님들을 소개부터 하고요. 그 다음에 얘기를 풀어나가 볼게요. 이게 지금 광고에서 그렇게 나가서 조금 어색하긴 합니다. 근데 소개는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는 물리와 역사를 가르치고요. 100만 분의 1에 해당하는 강호재에 해당합니다. 옆에는요, 유기화학 수험생의 멘토라고 하는 로고를 붙이고 다니십니다. 김준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 옆에는 생물을 가르치시고요. 정리의 여왕, 네, 왕이십니다. 영접하겠습니다. 서가영 선생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역시 생물을 가르치시는데요. 제가 봤을 땐 굉장히 난감할 겁니다. 생물 천재랍니다. 이준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좀 이따 시계 찍어드릴게요. 계속 천재라고 비아냥거려도 됩니다. 예, 일반 화학을 가르치시는 일반 화학의 정석 조한길 선생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광고는 그렇게 나갔고요. 예, 선생님들을 이렇게 알고 있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우선 뭐 이준쌤부터 얘기해 보실까요? 왜 이런 로고를 붙이셨는지. 학생들이 이제 선생님 할 때 좀 쓸 게 없어서 쓴 것 같아요. 근데 그 말하는 거 보니까 뭐 물어봤을 때 어떻게 저렇게 저런 생각을 하지? 라고 했는데 저는 제가 막 갑자기 생각난 게 아니라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생물을 공부해서 난 생각인데 저는 오히려 생물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오랫동안 생물밖에 모르는 생물 바보가 아닌가. 약합니다. 좀 뭐 아시는 분들은 알죠? 좀 이따가 이제 자기 자랑할 때 바보가 저런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약해요. 네. 또 다른 분은요? 김준생? 뭐 알고 멘토, 요즘에 수험생활 지켜보니까 멘붕이 수험생활의 최대 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다 고개를 수긍하는데, 그래서 저는 멘토링을 많이 하는데
저하고 대화하면 힐링이 되는가 봐. 그래서 학생들이 저를 멘토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로고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예. 목소리도 좀 멘토 같은 목소리 아닌가요? 아니, 일부러 더 까시지 말고. 원래 평상시의 목소리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정예왕 선생님 또 캐릭터가 또 다른데, 정예왕 선생님. 예. 저 처음에 학원에 들어갈 때 이제 이런 걸 정하래요. 뭐랄까 서가형 있다. 그 다음에 뭔가 이제 하나를 만들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뭐 학생들이 얘기해 준 게 뭐 정리를 잘해준다. 그래서 누가 하나가 그럼 정리 여왕 하자. 그 다음에 거기 원장 선생님이 뭐라 하셨냐면 제가 서시고 카리스마가 있어야 된다. 서태후를 하재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저는. 서태후도 좋은데. 서태후 독재적이고 진짜, 좀 이게. 서가영, 서태후, 생물의 서태후 이건 진짜. 그래서 네, 그때 그냥 하다 보니까 정리여왕 하게 됐는데 제가 잘하는 게 정리하는 거 맞긴 해요. 네. 오늘 나가시면요, 왕자와 있습니다. 여왕의 아들. 저 녀석한테 물어보세요. 집 정리를 얼마나 잘하는지. 조한길 쌤은 왜 정석인가요? 아마 제가 제일 정복하고 싶었던 게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공부를 안 하다가 3학년 때부터 공부를 하면서 수학의 정석, 그 이제 실력을 추천받아 공부하는데 그때는 좀 전에 멘붕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멘붕이었거든요. 이해도 안 되고 암기도 안 되고. 근데 이렇게 언젠가부터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공부가 재미있어지더라고요. 그때 제일 안타까웠던 게 교수님들한테 수업에 설명을 들어도 왜 저렇게 설명을 어렵게 하고 넘어가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현재 입장에서 보니까 교수님들이 설명을 어렵게 하는 것은 사실 몰라서 설명을 어렵게 하는 거라. 알면은 설명을 어렵게 하지 않고 쉽게 다 설명을 뜨끔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가르칠 때 정말 쉽고 재밌고 정확하고 통쾌하게 가르치자. 그게 옛날에 제가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할 때에 제 자질을 양성하고자 하는 것이었고 또 제가 기도하는 제목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계속 학생들하고 부딪히면서 지내다 보니까 진짜 제가 그렇게 꿈꿔왔던 대로 학생들이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단지 수학의 정석 실력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 내용이 엄청나게 방대하죠.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는데 그래서 제 강의의 단점이 많은 학생들이 말하기를 너무 길다. 예, 그렇게 설명하는데 너무 길죠. 적어도 긴것 같아요. 조금 해요. 예, 적어도 설명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제 착각에 빠져서 그러니까 이게 잡생각을 붙잡고 잠 오는 걸 붙들고 선생님 얘기를 딱 들으면은 아는데 그렇죠. 얘기가 너무 길어서. 예, 이제 그때 이제 한번 놓치면은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또 빠른 강의도 있잖아요. 매핑 일반학. 20시간이면 일반학 전체 내용을 어느 정도 스크리닝을 하면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저기 우리 본부장님이 이걸 치워라 그러고 하는데 이게 제가 제일 아끼는 책이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예. 뒤에 커닝 페이퍼가 있어요. 지금 대본을 미리 숙지 안 해오셔가지고 우린 다 알고 이렇게 그냥 딱 추리를 하는데 제 밑에 대본 보고 랩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게 써놨는데 내가 시키기 전에 내가 이제 제가 하려고 그냥. 그래요. 네. 저는요, 요즘 추구하는 융합형 인간에 해당한 물리하고요. 와, 양극단에 있는 역사. 요새 국정교과서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그래도 역사, 이 두 개를 다 전공했고요. 100만 분의 1은 이제 계산을 했습니다. 제가 시험 친 거에 수험생에 해당하는 게 200만. 그 중에 자연스럽게 2등. 나누기 해서 약분을 딱 하니까 100만 분의 1. 오, 괜찮네. 진짜예요, 이거. 네. 신문 났어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냥 저는 100만 분의 완전히 1. 정반대인 것 같아요. 예? 저하고는 정반대인 것 같아요. 네. 이거 반대 안 했는데. 질문 하나 있는데 그 원래 수석만 알려주고 2등도 알려주나요? 아, 그게요. 이름이 나와요. 1등 대상. 그 다음에 금상인데 금상 4명 중에 제가 첫 번째에 적혀 있어요. 가나다선 아닌가요? 네? 가나다수는 아니었어요. 다른 데 보면은 다른 과목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제가 뒤로 이제 물어봤죠. 그러니까 내가 2등. 그리고 나는 큰 문제, 새끼 문제 하나 틀렸고, 내 친구는 맞췄고. 네. 그 친구가 지금 물리계를 떠났어요. 물 1등인데 진학을 미생물학과로 했어요. 이준쌤 발피입니다. 이준쌤 선배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친구는 가가지고 거기에 천재로 하다가 사라졌어요. 네. 여섯, 예. 그래서 저는 그냥 100만 분의 1 이 정도가 어떨까. 요게 공신이란 친구가 뭐 0.01%인가? 근데 예, 소수점 하니까 저는 0.0001%가 나와서 좀 너무하다 싶어서 그냥 100만 분의 1 했습니다.
자, 하여튼, 예. 그래서 제가 말도 많고요. 또 조한길 선생님과 또 양극단으로 또 다른 차원에서 얘기가 좀 많아요. 100만 분의 1이니까 네. 1ppm이다, 그죠? 아, 몰라요. 이게. 이분이 아셔야 돼요, 선생님. 학생들이요, 수업 시간에 너무 얌전해요, 제가 봤을 때. 선생님한테 이런 얘기 해주시면 선생님 깜짝 놀래요. 본인이 이런 얘기 듣는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 기회에 한번 대놓고 얘기해 봅시다. 배틀. 나 이런 거 잘했어. 혹은 나 이 정도까지 가봤어. 방금 저는 200만 수험생들이 시험 치는 거에서 3번의 그 단계를 지방 예선, 학교 예선, 뭐 전국 예선 쳐서 저는 200만을 제끼고 한 명 빼놓고 총리 수준이죠. 한 명만 제끼면 내가 다 대장이다. 까지 가봤어요. 경쟁률에서. 예. 또 있나요? 혹시? 너무 세나? 200만 너무 세다. 오관왕 있잖아, 오관왕. 그렇죠. 오관왕도 있죠. 오관왕. 네. 아, 제가 전에 여왕이니까 관왕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숫자가 좀 없긴 해요. 27살이거나 28살이거나 29살쯤에 시험을 하나 봤거든요. 그래서 약대 편입, 여러분 지금 PT를 보시는데 그 당시에는 약대 편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약대 편입을 쳤는데 그때 지원할 수 있는 학교가 총 5군데였고 총 5군데 지원해서 다 합격하긴 했거든요. 그 중에 내가 1등한 게 몇 군데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1등한 곳에 내가 전화를 했지. 전화를 해가지고 몇 등 했냐고 물어봤는데 1등을 해요. 근데 내 진짜 인생의 최고의 자랑거리인데 100대 1이에요. 여기서 할 말이 없네. 100대 1 정도는 뭐. 그러니까. 서울의 물리학과를 제가 나왔는데 그때는 2대 1이었습니다. 근데 카타에는 전국에서 제일 높았어요. 제가 그때 마음만 잘 먹어서도. 근데 이대로 어떻게 갔어요. 보면은 서가연 교수님이 더 대단할 수 있어요. 아, 좀 네. 대단하죠. 한 학교에 시험 쳤는데 몇 명이 시험 쳤죠? 그렇죠. 그런 평균적으로? 거 있죠. 아, 그건 잘 모르겠네요. 100대 1. 평균적으로 해서 네. 1000명이 시험 쳤다 그러면은 1000분의 1 곱하기 1000분의 1 곱하기 1000분의 1 하면은 이거는 이제 원 PPB가 되잖아요. 왜 갑자기 원 PPM보다는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좀 다른 걸로 가볼까요? 등수 말고 잠잔 시간. 난 시험 직전에 이만큼 잡았다. 수험 준비하면서 제일 잘 잔 걸 한번 가볼까요? 적게 잡은 거. 정규 쌤이 제일 적게 잤을 것 같은데. 아마 제가 여러분들 이제 들어서 알겠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공부에 대한 생각이 잘 없다가 고등학교 2학년 겨울 방학 전부터 대략 한 12월 10일, 15일 마지막 시험 치고 했으니까 그때부터 한 6개월 동안에는 하루 평균 2시간을 잤거든요. 아마 그 정도는 감안해서 들으세요. 3시간, 4시간인데 머릿속에 2시간을 저장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나면은 스스로 전설로 생각을 하는 그러죠. 거예요. 예, 점점 올라갑니다. 네. 나이가 들면서 점점 잠이 줄기 때문에 기억 속의 잠도 줄고. 첫 3개월 동안에 집중도가 꽤 높았던 것 같은데 마지막 한 5개월째 지나면서부터는 사실 집중도가 낮아가지고 오기로 버틴 거였지 공부하는 데는 도움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 4시간 잤다는 건가요? 2시간 잤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평균 2시간에서 많이 자면 3시간을 잤으니까. 요걸 꼬치꼬치 네. 해물면요 6시간 됩니다. 네. 학교 수업 몇 시간 하시는지 어떻게 자냐면은 출퇴근은 뭐 이렇게 실제로 이제 2시간을 자고 그 다음에 가수면을 하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가수면 하는 방법은 그 당시 우리 때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공포였잖아요. 그렇죠. 다음에 선생님한테 기사들을 얻어맞거든요. 수업 시간 딱 다 좋은 공감해요. 거예요. 학교는 70년 동안 안 변했습니다. 그죠? 자면 기사들이 그런가요? 만든 거 이해하시죠? 근데 우리는 아니죠, 이제 요즘에. 기사들이 얼마나 아마 지금 허벅, 세대는 오직 안 그런 것 같은데. 네. 외국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하고서 이제 벌 좀 쓰고 10분 쓰고 뭐 들어가고 이런 게 여러 번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쉬는 시간에 가수면 하는 거를 활용을 했죠. 가수면이 쪽잠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쪽잠이죠. 5분씩. 그걸 가수면이라고 그거는 가수면이라고 이제 하면 하루에 수업 세 시간에 번 가수면 하면- 상태 들어간 거 아니에요? 수업 시간에 수업 시간에 이렇게 눈 뜨고 자기. 하면 이제 진짜 선생님한테 큰 구속을 들으니까. 그 만약에 쪽잠까지 포함하면 몇 시간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한 2시간 반 정도 돼요. 밤에 2시간 자고. 그러니까 가수면은 뭐 하루에 한 번 하기도 하고 3번 하기도 하니까. 저는 근데 4시간 자고 결과적으로는 3개월 지나면서부터는 너무 효율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추천은 절대로 안 해요. 저는 4시간 자고 공부해봤어요. 네. 저는 과학고를 나왔는데 과학고가 9시간을 수업을 해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자는 게 12시에서 6시인데 제가 2시에 자고 6시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네. 절대 못 자요. 저는 가수면 안 하고 쪽잠. 예. 저는 이게 온오프가 잘 돼요. 자자라고 마음먹으면 3초 만에 자고요. 깨어나자 하면 선생님 딱 들어온다라고 하면서 일어나면서 바로 부팅이 돼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10분을 풀로 자요. 근데 4시간 딱 잘 때는 쉬는 시간에 오전에 2번, 오후에 2번을 안 자면 수업 시간이 졸아요. 근데
오전에 2번에 10분씩 2번 딱 자면 수업 시간 한 번도 안 졸았어요. 밤에도 안 졸고. 이제 가수면이 효과가 있다는 거는 이제 교수님도 똑같이. 그렇죠. 저는 가수민이라고 얘기 안 하고 그냥 쪽. 아마 이제 제 생각에는 강호조 교수님은 뭐 4시간씩 자도 되는 게, 4시간씩을 자야 되는 게 평생을 오랫동안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체력이 많이 떨어졌고, 네. 저는 항상 빈둥거리면서 놀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공부하자 그러니까 체력이 많이 비축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또 다릅니다. 네, 저는 고1 때이기 때문에 네. 제일 팔팔할 때고 네. 그때로 시작하면 공부 시작한 거는 중3 12월부터이니까 네. 똑같아요. 네. 똑같이 네. 시작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석 달 이상 안 갑니다. 고등학교 때 4시간 자고 공부할 게 그렇게 있나요? 오. 천재네. 그렇지. 돌직구가. 생물 천재. 싫다세요. 본인이 쓴 거 아니에요? 지금 수험생으로 해가지고 생물 천재라고 쓴 거 아니었어요? 네. 근데 그건 있어요. 과학부에서 3년 공부할 우리는 1년 만에 다 했기 때문에 네. 수학 정석을 6개월 만에 다 끝내고. 저도 그래서 치대 갔을 때는 시험 기간에는 저도 1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해서 시험 기간 동안 일주일 동안 그렇게 했었죠. 네. 그래서 그것도 저도 토탈로 따지면 한 학기에 2주씩 시험이 있으니까 4년 동안 공부하면 4개월은 저도 한 평균 2시간?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팁이에요. 그렇게 자고도 살았는데 네. 저는 이제 저항기를 쌤과 좀 다르게 그 전에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잠이 오고. 근데 쫙 하다가 마음과 몸이 딱 만나는 그 포인트가 있어요. 그때 결심을 딱 해서 잘 수 없는 곳에 가서 공부합니다. 한겨울에 아무도 없는 난방 안 되는 도서관 그러니까 호창이 있는. 그래서 잘 졸면 죽는. 거기 가서 공부했기 때문에 제가 밤에 안 잤는데 여튼 이게 쭉 준비하는 과정이 있어요. 인생에서 딱 한 번 정도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여러분들 아마 지금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근데 우리가 되게 웃어지는 경우가 생겨요. 우리 잠. 진짜 잠 안 잤잖아. 아니요, 잠이라는 거는 유전적으로 조금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대요. 저는 잠을 줄여본 적이 없어요. Me too. 그쵸.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저희 길게 잡은 거. 선생님, 저 진짜 3일 내내 잔 적도 있어요. 오. 한 번도 안 깨고. 시험 기간에. 깨긴 깼다. 배가 고파서 깬 적이. 공감하는 학생들이 몇 명 나타나요. 그러니까 잠이라는 거는 그 잠을 적게 자도 되는 사람이 있고, 저는 잠을 적게 자면 깨어 있긴 한데 내가 깨어 있는지 자고 있는지 뭐 공부를 하는지 그런 걸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네. 전략을 바꿔. 저는 나는 봤더니만 7시간이나 7시간 반 자면 제일 기분이 좋거든요. 네. 그럼 대신에 일어나는 시간, 나머지 시간 빼시면 되죠. 나머지 시간은 무조건 공부하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그냥 딴 생각 안 하고. 그리고 딴 생각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자요. 그래서 그냥 전략을 바꾸는 건데, 쌤도 그렇지 않아요? 네, 저는 또 다른 물리 선생님이 저보고 별명을 땡칠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땡칠, 웬 욕을 하냐 이러니까 그게 제가 숙소에 같이 있었는데 같이 이제 서울에서 올라와서 지방에서 올라와서 할 때 저를 보고 이제 붙인 별명이라고. 항상 딱 정해진 시간에 자고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이렇게 하니까 저는 평생을 그렇게 해온 것 같아요. 12시 이후에 공부를 해본 적이 기억이 안 나요, 전혀. 그러니까 항상 12시 이전까지 공부하고. 전기가 안 들어오는 데 살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깡촌이거든요. 사천. 깡촌에 나오는데 어쨌든 그래서 한 6시간. 부정 못해. always. 네. always 한 6시간 정도를 항상. 혹시 형철 지공을 하신 거는? 는 아닌데, 어쨌든. 유전자, 이렇게 생각했을 말대로. 제가 언젠가 한번 느껴본 적이 있는데, 네. 잠의 가속도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나요? 강호정 교수님 한번 대답해 보세요. 물리에서 다르잖아요. 가속도 법칙. 이상한 얘기는 화학에서하고 왜 물리한테 통해요? 잠의 우리는 가속도. 그런 거 안 해요. 그냥 우주로 달리면은 저 인터스텔라처럼 이렇게 바뀌는 것만 하지. 이렇게 안 나요. 아니, 계속 차면은 또 계속 차먹고, 아. 일정 시간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못 깨어나고 이런 건 없어요? 그거는 있어요. 네. 잠은 나를 끌어당기는데 진도를 빼고 싶은 마음이 더 커져요. 깨어있으면은 깨어있는 만큼 진도가 나가더라고요. 그때 제 진도가 이때까지 평생 사는 거에서 2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그 속도감이 취해서 잠자는 시간은 잠시 하고 진도 나가야 돼. 그 학교 진도 말고 내 혼자 설정한 그 계획표대로 200%를 제가 달성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성적이 수직 상승에 의해 3차원 곡선을 그리면서 내려가다가 4차원 곡선을 그리면서 쫙 올라가는. 그럼 아무래도 이 모임 장소가 이 호스트 이 강호정 교수님 자랑을 위한. 그렇죠. 예. 누가 와도 저보다 안 됩니다. 좀 다른 얘기 해보죠. 자기들 얘기도 가능한데 가르쳐 봤을 때 아마도 이거를 그냥 내용으로 듣는 분 말고 선생님들하고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면 너는 그랬는데 우리한테 어떻게 줄래가 나올 것 같아요. 혹시 학생들을 하고 공부했을 때 이 변화, 저 같은 경우는 향상상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물리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데 다 그래요. 고등학생들 중에 물리를 선택하는 게 50만 수험생 중에서 2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만대 가고요. 지구과학하고 넘버 3 경쟁해요. 넘버 1은 생물, 화학이 무조건이고 과학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과학의 정수인 이 물리는 다 이해 안 하는 그룹이라. 너무 세나? 죄송합니다. 하여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생들을 가르칠 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안 하면 물리 못한다라고 버렸던 애들을 제가 다 건져와서 꼬셨죠. 지금도 된다. 진짜요? 그래가지고 해보자 우선. 석 달 하니까 재밌다고 그러죠. 재밌어 한번 더 하자. 6달. 괜찮아? 한 번 더 해보자. 요번에 이제 문제 하나 풀어볼까? 한 9개월 정도 가르쳐가지고 경시대 보내서 하루에 4시간씩 4번씩 다니는 애들보다 3시간씩 2번씩 한 제자들이 더 성적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서울대 8개월 가고 공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네? 8개월 저하고 비슷한 수준 돼요. 7개월 공부하면. 좀 안 돼요. 네. 좀 안 되는 게 그 장벽을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예. 그러면 학생들이 컨셉적으로 물리 공부를 하려면은 8월달 시험 치면 적어도 네. 몇 월부터는 본격적으로 해야 된다는 건가요? 1월부터는 최소. 예. 왜냐하면 1월부터 해가지고 8월까지 할 것 같죠. 절대 안 합니다. 1월부터 한 6월까지 하다가 7월달 쉬고요. 8월달 들어가기 때문에. 꾸준하게 몇 시간 공부해야 돼요? 저는 하루에 1시간 반에서 한 5일? 그 정도면 1시간 반, 하루에. 1시간 반에서 5일 하면은 네. 7개월 만에 이 성적 80% 이상 돼요. 저는 절대 안 되고요. 네. 예. 저는 하루에 3시간씩 해서 꾸준히 한 케이스고, 1시간 반씩 해서 하면은 여러분들 인생에서 물리를 이만큼 열심히 한 깊이 들어간 적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거는 실험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20대 후반 여학생, 뭐 어린이집 교사 출신, 혹은 외국에서 공부하고 온 물리 하나도 안 친구들, 이 친구들이 8개월 만에 13개 중 12개, 성적으로는 80% 이상 받아옵니다. 그러면 서가인 교수님 생물은 어느 정도 공부해야 그렇게 80% 이상 받을 수 있어요? 생물이요? 진짜 많이. 아니, 우선 기본은 저의 수업 같은 경우는 주 3회로 하루에 4시간씩 하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가장 기본은 4시간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만큼은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은 해요. 근데 다른 수업도 있으니까 그거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첫 회차에 공부 들어갈 때는 그만큼 하고, 그다음 2회차 들어가게 되면 그 시간 줄어들기 시작할 거예요. 3시간 정도. 근데 생물이 여러분 다 지금 아마도 피트 준비하실 것 같은데, 죄송해요. 생물이 단일 과목으로는 가장 배점이 높고, 그죠? 가장 배점이 높은 데다가 가장 가중치가 높아요. 근데 가장 성적이 안 나오잖아요. 아니지, 내가 있는데. 여기까지. 그 얘기 듣고 싶죠? 예, 그게 나중에 성공이 나옵니다. 본론 3, 본론 3, 나만의 학습 비법 나옵니다. 거기까지. 우선은 네. 배틀부터. 그래서 합격생 혹은 수험생 케이스 하나만 얘기해주세요. 이런 친구도 내 수업 듣고 이렇게 변했다. 이번에 올해 연락받은 친구인데, 사실 인강생이라서요, 제가 뭐 이렇게 개인적인 교류는 한 적은 없어요. 근데 올해 이제 이번에 8월에 시험을 보고 9월에 성적이 나왔거든요, 생물이. 근데 작년에 이제 다른 학원에서 1.1%를 받았대요. 1.1%가 뭐냐면, 뒤에서? 뒤에서 이제. 자기가 이거? 100명이 시험을 보면 그냥 99등 한 거예요, 그 사람은. 아. 근데 작년에 이제 다른 학원에서 1.1%를 받았대요. 근데 이제 저희 학원에 와서 1년간 공부한 거죠. 이번에 98.6% 받았대요. 와우. 1년 만에. 1.1이 거의 100%에 가까이 됐거든. 인셈 때문 아니에요? 싸워. 윤석열이 총매작용 했겠죠. 그럴 수 있겠죠. 여튼 1%에서 99%. 와. 그렇죠, 따지면. 센데요? 곱하기가 성적이 99배. 그래서 이번에 연락 왔는데, 그 카톡 딱 봤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물론 공부는 전율을 제가 느꼈네. 그 사람이 한 거지만, 그 사람이 정신 차리고 그분이 열심히 한 거죠. 그분이 열심히 한 거긴 한데, 어쨌거나 1년 사이에 그렇게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게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몇 월부터 다시 공부를 하셨다고 하던가요? 그것도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시험 1.1% 하고 나서 조금 방황하셨다 하셨거든요. 한두 달 방황했다고 했으니까 9월이고 한 10월쯤 안 하실까 싶어요. 정확한 지금- 그거는 얘기는 없었지만. 시기도 중요하네요, 그죠? 네. 10월부터 해야 어느 정도 시간이 누적이 되면서 그 문턱 에너지를 넘어갈 수 있는 거네요. 근데 그 전에 이제 공부를 할 때 분명히 공부를 했죠. 공부하고 시험을 쳤는데 찍는 것보다 더 못 나왔거든. 그래서 그 사람이 그래서 좌절했다는 거. 차라리 찍었으면 이것보단 나았겠다. 이준쌤은 1%에서 99%를 공유하시고요.
나도 그랬다. 뭐 99.8% 맞았다는 뭐 카톡은 매년 받고 있고 이제 저는 그보다 아, 그 정도는 막 나한테 상 안 차요? 아, 이거 생물 천재 이거. 그 학생이 몇 퍼센트 시작했는지 그건 제가 물어본 적이 없네요. 아. 학생들 많은 선생 알아가지고. 앞으로 공부를 봐야죠. 지난해 요리사이에서 올해 또 기대되네요. 그 학생. 김준쌤은 학생들의 변화에 뭐 기록이 뭐 이렇게 드라마틱한 거는 뭐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작년 요리사 같은 아마 우리 학원에 이렇게 나온 소문들을 아시겠지만 그 친구도 뭐 화학 생물은 그래도 이제 그것도 잘 모르는 상황인데 여기는 완전 그야말로 완전 바닥의 초시에 그런 상황이었는데 몇 퍼센트 나왔더라? 98점 몇 퍼센트 같은 여기 성적이 네, 여기가 그렇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 주례를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참석도 결혼도 6살인가 5살인가 연상의 여인하고 그래서 그게 굉장히 학생들도 굉장히 궁금해하고 기억이 나고 저도 최근 일을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네네. 예. 그 학생이 작년에 저희 학원에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1년을. 근데 제가 교탁에 여기 있으면 바로 요 앞에 앉아요. 항상 그죠? 항상 맨 앞에 앉아 있는데 정말 평생 공부한 적이 없대요. 요리사 하느라고. 근데 딱 1년 하셨어요. 근데 그게 보여요. 아, 이 사람 처음에 단백질이 뭔지도 대충 모르고 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급속으로 상승하는 게 보여요. 근데 그 사람 공부하는 거 보면 사람들이랑 거의 얘기도 안 해요. 1년 내내 자기가 남들 평생 한 거 1년 만에 끝내야겠다. 그런 의지가 딱 보였었거든요. 진짜 멋진 학생이었어요. 네. 그런 건 보이죠? 학생들의 행동이나 눈빛을 보면 이 사람의 결심 정도. 결심이라는 게 마음을 먹는 건데 마음이 내 마음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표출되는 느낌이 좀 들어요. 네. 과학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비과학적인 얘기 같지만 하여튼 그런 게 느껴지죠. 네. 여튼 정확하게는 11월부터 공부를 시작했대요. 그분께서.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몇 월부터 했어요라고 하니까 네. 자기는 11월부터 공부를 시작한 거다라고 계산하시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학생 맨 앞에 있으니까 저희 인터넷 강의에 뒷모습이 나와요. 네. 그 사람 파마머리였거든요. 약간 뒤에서 보면 브로콜리 같아요. 그래서 인강생이 그 분한테 브로콜리, 뭐 네. 선인장, 다육식물, 온갖 이름 다 붙여줬었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그 항상 학생들의 손을 많이 이용하는데 그 학생이 제일 손을 많이 이용당한 케이스에 해당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결심하고요. 지금 뭐 공부랑 해야 될 건데 그 사람은 1년 만에 결심을 했잖아요. 야, 이걸 해야겠다. 나 이거는 아니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 갖고 또 그 사람이 이거를 해야지만 또 여자친구랑 결혼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 목표가 하나 있었대요. 그래서 내가 어쨌거나 오늘 해야겠다. 그 얘기 한번 풀어보죠. 그 사례를 포함해서 아마 선생님들도 다 비슷했을 것 같은데 네, 풀어보고요. 동기부여가 지금 부족하신, 약간 아니, 그 동기부여가 진행을- 부족하신 분들은 지금 먼저 상의해야 되네, 그러면. 아니, 약간, 결혼을 하기 위해서 강한 동기부여. 잠깐 이상한 데로 그렇게 여친이 깜빡이 넣고 좀 들어와 주시면 여자가 되겠어요. 너무 아름다워서 네. 어떻게든 해야 된대 결혼을. 네. 거의 아마 못 들어볼 얘기를 한번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저도 아까 제 자랑처럼 했는데 여기 서면 이게 다 자랑하게 돼 있거든요. 정봉주 네. 이런 사람들만 갈등이 아닌 게 아니고 자기 반납, 디스 배틀. 나 이런 거 약점이야. 이제 여러분들이 놀릴거리가 나오고. 제일 못한 거. 저부터 하면요. 저는 영어 진짜 못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저하고 다닐 때, 똑같네요. 전 과목의 마이너스 점수를 합쳤을 때 영어가 반이었어요. 그래서 영어 하나만 잘 빼면은 나머지 전부 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상위권인데 영어 때문에 그래도 틀린 제가 개수가 그렇단 말인가. 그렇죠. 근데 그때 제가 1등 했어요. 인생에 처음 딱 한 번. 영어를. 그렇게 하고도 제가 했다는 이게 이중. 아, 사랑 아닌가? 예, 예. 못한다는 그거 게 있잖아요. 영어를 너무 싫어요, 난. 남들 평균, 그러니까 내 생각에 못했다 이런 건지. 아니요, 아니면 사례가 진짜- 있습니다. 고3 때 담임쌤이 영어였는데 케미스트리죠. 그게 싫어요, 제가. CHEE를 해야 되는데 그때 A로 써가 틀려. 그래서 선생님이 그걸 딱 보더만 너는 안 되겠다라고 와요. 그냥 결심하시고 그냥 버렸어요. 제가. 예. 학력고사 때도 마이너스 된 거에 반이 영어에서 나갔어요. 여튼 그렇습니다. 저 반납. 그다음 못하는 거 빨리 얘기하세요, 빨리. 아무것도 없는 거 하지 말고. 저는 중학교를 1등으로 졸업해가지고 제가 과거 선배입니다. 사실. 근데 제가 선배. 제가 생각하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외국인은 그런 것 같죠. 그래서 근데 문 닫고 들어갔어요. 꼴찌로. 그래서 가장 드라마틱하게 다운된 인생에 그 이후에 3년 동안에 어둠의 터널을 걸어갔다가
다시 대학을 통과하면서 우리 조한결 선생님, 제 친구인데, 제 친구를 또 만나면서 빛으로 같이 걸어갔던, 예. 그래서. 보통은 그 문 닫고 들어가서 뭐 문 열고 나왔다라고 나와야 되는데, 선생님 문 닫고 들어가서 문 닫고 여전히 그냥 뒤에서 이렇게. 예. 졸업할 때도 문 닫았어요. 이제 졸업할 땐 중간쯤은 됐습니다. 꼴찌는 아니고. 예. 믿거나 완전 말거나. 꼴찌로 내려간 거죠. 네. 생물 천재도 한번 얘기해 보시죠. 난 천재 아니야라고 아까 네, 생물만 천재 아닌 안다 게 했죠. 저는 그러니까 제 공부하는 방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되게 외우는 건 최소한으로 하고 거기서 약간 비슷한 개념들을 갖다 붙이는 방식으로 공부를 많이 하는데 지금은 사회과도 약간은 그 논리 이야기가 있고 논리가 있게 가르친다고 했는데 저는 사회과 뭐 선생님들이 다 그냥 나열식으로 막 이때는 무슨 일이 일어났다 무슨 일이 이렇게 나열을 하다 보니까 그 과목에 너무 재미를 못 느낀 거고 국정교과서라고. 네, 사회 과목은 제가 흥미도 없었고 성적도 되게 안 좋았어요. 어느 저건 정도.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까 디스를 자진납치하셨지만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숫자 개념이 좀 약해요. 그래서 어느 뭐 27, 28 진짜 나이 개념도 없고 연도 개념도 없고 숫자랑 관련되면 잘 잊어버려요. 그래서 숫자랑 관련된 게 뭘까? 수학이에요. 그래서 고1 때 제가 중학교 좀 이렇게 들어갈 때 중3 때 내가 아주 극도의 라이벌이 하나 있었거든요. 엄친딸. 저희 집 앞에 살아요. 내가 문을 열면 걔가 얼마만큼 공부하고 있는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을 열고 걔네 방에 불 켜져 있으면 나도 하고 걔 방에 불 꺼지면 오케이 불 꺼졌다. 그럼 이제 기분이 좋아서 30분 더 해요. 그래서 걔 때문에 중3 때 공부 진짜 잘했거든요. 걔가 공부를 잘하니까 걔 덕분에 잘하게 됐는데 고1 때 이제 들어갔는데 저희 선생님이 1등과 꼴등을 짝을 지어주거든요. 불사를 만났어요. 1등이 꼴등한테 영향을 줄 줄 알았나 봐요. 근데 그 영향력이 너무 크더라고, 이 사람의. 새로운 신세계를 알려주더라고요. 이분이 막 어디 데려가는데 정말 너무 재밌는 게 많은 거야. 그래서 1년 고1 때 신나게 놀아서 꼴등과 신나게 놀고 그분은 퇴학을 당하셨어요. 그때 이제 정신을 차린 거야. 아니 얘랑 놀다 보니 이 아이는 퇴학을 당하고 친구도 없어요. 어느 순간. 근데 그때 마지막에 시험을 딱 보는데 수학을 10점을 받아요. 100점 만점. 100점 만점에 10점을 받는데 저희 학교는 1%보다는 낫네요. 어떻게 하다 보니 10점 그래도 10점은 받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뭐가 있냐면 저희 학교는 방송실 있어요. 방음대는. 그래서 선생님이 거기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죽도록 한번 맞아봤죠. 그러고 나서 그 아이가 퇴학을 당하고 나 사실 정신을 차렸어요. 아 이렇게 놀다가 퇴학을 당하는구나. 이걸 얘기해 주셔야 돼요. 네. 어떻게 놀았는지의 상상력이 지금 다 통일되고 있어요. 아, 이 쌤이 그 쌤이구나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안 놀았다고 얘기해야죠. 그 전에는 그냥 얌전하게 있었다가 어디 이렇게 쇼핑하는데도 알려주고 아 여기 이렇게 예쁜 옷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처음에 옷 사는 맛을 들이죠. 그러다가 이 친구가 또 웬 카페 같은 데 데려다 주는데 웬 잘생긴 또 오빠들이 이렇게 쭈르륵 나오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거 있었죠. 그러니까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거지. 저는 여중을 나와서 뭐 남자 선배가 뭐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친구는 너무 노는 사람이니까 그 주변에 노는 오빠들이 너무 멋지더라고요. 그때 멋져 보이잖아요. 고1 때야 괜히 뭔가 이렇게 탈선하는 게 멋져 보이고 그런 것들. 그래서 그렇게 해서 1년을 놀았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퇴학을 당하더라고. 참고로 술 먹고 담배 이런 거 안 하셨다고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술 못해요. 술 그렇게 네. 술은 원래 선천적으로 약해요. 더 나가 위험해요. 조한규 쌤은 약점. 쌤 너무 과목을 약해. 이야기하나요? 아니 뭐 쌤의 인생에서 약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인생에서 약점은 너무 잘생겼다 이런 거 하지 말고. 말씀하셨던 수학이었던 것 같아요. 아, 수학. 네, 제가 이제 공부를 해보자라고 했는데 이 정석은 못 외우겠더라고요. 성분종합영어는 위에 공부 잘하는 형 2명, 이제 둘째 형이 한강쌤인데 영어 뭘로 공부할까 그랬더니 성분종합영어 기본도 못 본 사람인데 그리고 이제 수학은 뭘로 할까 하니까 당연히 정석 실력이지. 그리고 이제 저는 정석의 종류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이제 그렇게 샀는데 성분종합영어를 정말 배웠던 것 같아요. 성분종합영어를 달성해 지금도 그 문장이 기억이 남는 게 많은데 그리고 뭐 우리 때는 사회 과목도 다 하잖아요. 이공계가 사회 과목 다 하고 그리고 이제 이과면은 물리도 하고 지구과학, 화학, 생물 다 했거든요. 그냥 다 암기가 되더라고요. 근데 수학은 암기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제일 약한 과목이 뭐냐 그랬더니 이제 수학이고 그래서 제가 대학교를 진학을 하면서 지금도 저희 집에 책상에 거의 중간에 있거든요.
예, 저희 집에 수학 정석 실력이 30년 가까이 된 그 책이 지금 꽂혀 있어요. 예. 혹시 그걸 다트 던지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그 다트는 아니고 이제 누리끼리 해지고 그러는데 근데 하여튼 그게 핸디캡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못하긴 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 정석 실력을 그래도 한번 외워보자고 해서 한 번은 이렇게 3학년 초였던 것 같은데 반에서 1등을 한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때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문제집으로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 전체 과목 이렇게 시험 칠 텐데 그때 수학을 출제하신 선생님이 정석 실력의 문제를 그대로 100%다 뺏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외우고 있었으니까 응용은 안 되는데 예, 외우려고 하고 있었으니까 답은 다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예. 물론 이제 숫자는 약간 바꾸는데 그게 그냥 풀리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저는 과학학을 전공했는데 네. 그게 아직도 이게 안 풀리고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는 게 수학 물리 계통하고요. 생물 계통하고는 그 철학 자체가 달라요. 아주 러프하게 하면 수학 물리는 이제 연역법으로 위에서 쫙 내려오고 생물 계통은 거꾸로 올라가는데 생물 철학 하시는 분, 과학 철학 하시는 분하고 물리 철학 하시는 분 둘이 만나면 하루가 지나도 며칠이 지나도 절대 합의가 안 돼요. 그게 무슨 과학이야. 서로가 막 주장하는데 이게 과학이야 했는데 그게 왜 과학이야 라고 하면서 넘어가고 서로 싫어해요. 저는 선생님도 좋아합니다. 여튼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학생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물리를 친근하게 여기는 사람이 여기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라고 보는 거죠. 수학도 마찬가지고. 한번 손 들어보세요. 물리가 진하다. 손 들어보세요. 나 물리 정도는 뭐 좀 물리 진하다. 없잖아요. 오. 이제 강호정 교수는 오늘 특식으로 그래, 따로. 예. 예. 그래가지고 얘기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어쨌든 뭐 얘기하다 보니까 많이 나왔어요. 염색했네요. 네네네. 여러분들이 참여할 기회가 별로 없죠. 중간중간에 끊어도 됩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 유심히 볼게요. 방금 얘기한 거 정리만 하고 지나가죠. 네. 페이지도 넘어가니까. 김윤 쌤. 예. 그러면서 자기 캐릭터, 나는 이 스타일 이런 얘기를 한마디로 해서 결론 한번 내주실까요? 공부의 캐릭터? 그렇죠. 나는 이렇게 공부한 것 같아요. 과거.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했던 과거 경력, 그는 개인의 인생에서 이렇게 해왔던 거고요. 오늘 얘기할 거는 거기에 좀 넘어서 가르쳐 부분까지 해서 좀 더 일반화시킬 예정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5명의 캐릭터가 많이 달라요. 그중에 이렇게 또 잘리는 것 같긴 한데 수학물리 계통과 화학생물 계통이 달리는 것 같긴 한데 여튼 그래도 조금 다른 게 있으니까 네. 뭐 이따가 얘기한 걸 좀 종합하시면서 나는 이러한 스타일로 공부를 했다. 저는 뭐 정리할 수 공부 있습니다. 스타일 하면 농부 스타일. 예. 농부 스타일을 줄이면 FM이죠. 네? Farmer 아닌가요? FM 스타일. 또 좀 오버하면 땡칠 스타일. 그래서 농부 스타일, 제가 농부 출신이고 아버님을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일찍 주무시고 굉장히 일찍 일어나시고. 김윤 항상 교수님 그죠. 저기 대학교 때 네. 도서관에 항상 자리 잡는 시간이 몇 시였어요? 그 시험 기간에 4시 반에 일어나고, 예. 우리 그때 자는데 보통은 6시에 이제, 자리 해서 한 잡고 7시. 네, 예, 6시. 그리고 이제 한 11시까지 항상 공부하고 예. 시간에 왜 제가 여쭤봤냐면은 같이 이제 대학 생활을 했잖아요. 나도 그랬다는 얘기. 네, 그러니까 이제 시험 칠 때 모든 답안지와 이 커닝 페이퍼를 할 수 있는 재료나 이런 것들은 김준 교수님이 다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김준 교수님은 커닝은 안 모든 했습니다. 답안을 다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선배들이든 후배들이든 동기들은 다 이제 김준 교수한테 가서 뭐 없냐 그러면은 항상 뭐가 나와. 혹시 도서관에 고정석 예, 당연하죠. 그렇죠. 예. 원래는 고정석이 아닌데 본인이 그냥 계속 잡아서 아무도 그 자리를 못 예, 그렇죠. 들어서 저하고 정반대인 게 저는 메뚜기. 아, 예. 일부러 자리를 안 잡아요. 그래서 메뚜기는 하루에 한 6번, 7번 뛰다 보면은 결국 저녁 무렵에는 내 자리가 된다. 메뚜기 알죠? 메뚜기 뭔지 몰라요. 모르시나요? 남이 잡아놓은 자리에 가서 앉아서 공부하다 보면은 10분 만에도 주인이 오고 1시간 만에 주인 오고 죄송합니다. 쫓겨나서 일어나가지고 또 딴 데 또 이렇게 좀 이제 비어있다 튀어다니네. 싶은 데 가서 하고 요즘은 그런 말 안 해요? 메뚜기가 귀하나? 메뚜기 참 귀하더라고요. 그렇게 안 해요? 영어로 해야 돼. 글라스 하퍼라고. 우리가 너무 올드한데요? 갑자기? 예, 허핑. 빨리 이쪽으로 호핑 하다 보면 이제 결국은 내 자리. 김준생 얘기하고 싶은 게, 난 아침 일찍 일어났다. 아침이 형. 그렇죠. 규칙적이다. 예, 항상 규칙적인. 어. 규칙적이고, 그 처음에는 열매가 뭐 잘 안 보이지만 저도 지금, 농부 그 본능 때문에 화초를 많이 가꾸고, 뭐 정원도 가꾸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 하면서도 느껴요. 결국에는 내가 정성을 들이고 꾸준히,
돌봐주고 하면 애들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보이는 거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서 반드시 열매가 맺히는 거, 그래서 막 벼락치기 뭐 이런 거보다도 꾸준히 시간 정해서 쫙 하는 그 농부 스타일이 진짜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제일 좋은 공부법이라고 좀 생각하고 지금도 그렇게 그러니까 하고 시험 있고. 기간에만 공부하신 게 아니죠. 지금. 그렇죠. 예, 도서관 365일짜리 잡아놓고 항상 있었죠. 예. 그 극점에 있었을 거예요. 서강쌤. 예. 저에서는 완전히 달랐을 것 같아요. 분위기가. 네, 정리하고 어떠신 것? 정리하시면서 스타일. 오관왕의 예, 뭐, 그러니까 성적을 99%로 만든 그 어느 날 봤는데 공부 잘하는 애들이 멋지고 오늘 TV 봤는데 하버드 나온 사람들이 연봉도 세요. 좋은 차 몰고 되게 공부 잘하면 되게 뽀대나게 살더라고. 근데 그때는 단순히 저는 어리니까 공부는 저렇게 성공이랑 연결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인생 그냥 뽀대나게 살고 싶거든요. 되게 멋지게. 그래서 내가 멋진 옷 내가 그냥 내 맘대로 살 수 있고 그럼 내가 돈이 있어야 되구나. 그럼 내가 성공해야 되는구나. 물론 남편 잘 만나면 좋겠지만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더라고. 저희 남편 좋아요. 진짜 좋아요. 아주 좋지만 그 당시에 생각해보니까 차라리 내가 성공하는 게 빠르겠다. 그런 남자 찾는 것보다. 그래서 공부를 해요. 그래서 저는 우선 라이벌 하나 잡아놔요. 엄친딸 하나. 그래서 앞에다가 포스트잇으로 붙여놔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막 적어. 선생님은 그 다투 던졌죠. 지금 모르겠죠. 했을 것 같아요. 문 열고 적어. 이름을 적은다야. 그러면 암호명으로 적어놓나요? 사람을 진짜 만든 이름 적고. 인형까지. 그리고 좋은 얘기 안 하죠. 여기 어차피 자르실 거죠. 아니요. 누구 인연 적어 놓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공부하기 싫으면 그 년을 봐요. 전년. 그렇게 공부를 해요. 걔 하나 잡고 그 다음에 또 나는 뽀대나게 살고 싶으니까 사진 전에 붙여놔요. 뭐든지 내가 사고 싶은 옷. 근데 그때 봤더니 되게 잡지에서 되게 멋진 옷인데 되게 비쌌어. 감히 살 수 없는 옷인데 그거 붙여놔요. 그리고 나는 그 당시 하버드 가고 싶었거든요. 하버드 TV에 본 사람이 하버드 사람인데 잘 벌더라고 돈을. 그래서 그냥 하버드 가야 되는구나. 하버드 붙여놔요. 그냥 저는 그렇게 해서 하는데 단 공부할 때 그런 목표 있죠. 목표 있으면 그 목표 계속 생각하면서 집중해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사람 안 만나고 내가 잘나야 친구들이 올 거라 생각해서 되도록이면 내가 진짜 목표할 때는 아무도 안 만나요. 그래서 제가 공부 제일 열심히 했을 때가 중1 때 한 번, 그 다음 편입 때 한 번이거든요. 근데 그때 1년 공부했었는데 3월부터 12월까지 공부했었는데 거의 만난 사람이 없어요. 유학 간다 말하고는 전화하기도 끊어버렸어요. 근데 또 뽀대는 나야 되거든. 편입 공부한다는 말은 절대 못해요. 그래서 유학 간다라고. 뽀대 스타일. 뽀대로 썼어요. 지금도 그래서 뽀대가 나잖아요. 딱 센터에 앉아가지고 왕만 오관왕도 쓰고. 네. 예, 이준쌤 생물천재. 저는 이제 3가지 정도 뽑아보니까 적응하고 효율성을 따져서 집중한다. 3가지 정도로 적응하고? 네. 효율성을 따지고 그리고 집중해서 하는 거. 집중한다. 제가- 나도 그런데. 완전 누가 있어. 그 자기는 천재란 소리죠. 그런가? 네. 여튼. 예. 그러니까 처음에 뭐 초등학교 때 공부할 때는 그냥 별로 공부를 못했어요. 초등학교 때는 못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공부하는 시간에 다른 거를 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일종의 저는 이제 어떤 상황이 젖었을 때 약간은 적응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 상황을 막 물론 굉장히 불합리하다 생각하면 개선을 하지만 대부분 적응을 하는데 그때는 공부해야 돼. 근데 그때 공부해야만 하는 시간 빼고는 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부에 엄청 집중을 하는 거죠. 공부하는 수업 시간에서는 엄청 집중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냥 특별한 거 없어도 집중이 돼요? 근데 목표 그거에 없이? 대해서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진 않았는데 막 강문재 교수님하고 미리 좀 이야기를 해보다 보니까 놀기 위해서는 수업 시간에 100% 이해를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수업 시간에 100% 이해를 할까 이 생각을 못했는데 저는 약간 수업 전이나 후에 잠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를 빠르게 브리핑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다음 시간 모든 수업이 보통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앞에 내용을 좀 알아야 그 수업 시간에 하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브리핑했던 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아니면 정리해놓은 머릿속. 거를 복습 앤드 빨리 예습을. 근데 그걸 오래 시간을 들여서 하는 게 아니라 잠깐 봐야 기억이 빨리 나잖아요. 보고 수업을 듣고 수업 듣는 중에도 어떤 단어가 나왔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잠깐 또 보고 그래서 수업 시간에 딱 집중을 하고 그 나머지 시간
놀았죠. 놀기 사실은 집중력이 좋아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생물 천재가 되는 방법인 거죠. 네.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공부가 자체의 재미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그래서 저희 성적을 보면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거든요. 점점 굉장히 재미없게 살았어요. 영웅이 아닌 거예요. 영웅은 보통 이게 좌절의 경력을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재미없어요. 이게. 그래서 정재 교수님 뭐 과학 전교 1등인데 저는 사실 고등학교 때까지는 뭐 고등학교 이과 수석밖에는 1등밖에 자랑할 게 없고 저는 오히려 이제 대학교 가서 더 잘은 사범대 서울대 사범대 전체 수석 근데 전체 서울대 졸업생 중에 2등으로 전체. 나는 그런 거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런 성적표가 발표되나? 네 거기 이제 각 단대별로 나와가지고 이상한 단계 나와서 그런 거 아니야? 상장을 받거든요. 그래서 보통 학생들은 졸업식 때 학교만 이렇게 사진만 찍고 가잖아요. 네, 각각 1등한 사람들은 그 체육관에 모여가지고 상을 받고 안 해본 사람 모르죠. 네, 저 때는 나는 졸업식에 가본 적이 없으니까 뭐 김종필, 세 번을 적어보겠죠. 김종필 국회의원이 저희 4대 출신이셔가지고 저 직접 상을 받았고 그분이 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졸업생 답가? 아까 못한 자기 자랑을 여기서 그런 거? 네, 그런 거 했었죠. 좀 몰랐네요. 결국은 이렇게 하면은 이 성적이 잘 나온다죠. 네, 되게 좋은 게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요. 할 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때. 네, 그렇죠. 지금 사실은 오늘이야 뭐 여기 왔으니까 뭐 여러분 다 공부하는 사람 중에 수험생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때 진짜 중요한 때 좀 웬만하면 잘랐으면 좋겠어요. 가서 합시다. 본론 1에서 바로 시작할 거예요. 아, 네. 오늘 4가지 그 광고에 나와 있죠. 4가지 주제를 가지고 할 건데 그 4가지 첫 번째가 공부 어떻게 하면 잘하느냐. 요 얘기를 막 지금 3말절 나왔는데 집중해서 할 테니까 그때 질문하셔야 돼요. 네. 조한길 쌤 가셔버리면 어떡하지? 제가 얘기 드리면요. 조한길 쌤은 목표를 너무 공상과적으로 해요. 자기의 현실하고 상관없이 나 하고 싶어라고 막 박아요. 그래놓고 그냥 그 몸을 자기 거기다 맞춰요. 굉장히 비합리적으로 전략을 세우는 저는 공상가 스타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맞춰놓고 몸이 그 따라가는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하셨다시피 하루에 4시간, 2시간 이렇게 자면서 공부하셨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신 거가 아닐까 또 오셨네요. 맞나요? 네. 그럴까요? 예. 근데 사실 이제 제가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갈 때 몇 달 했던 그 이야기를 했는데 대학교 때부터는 완전히 공부 스타일이 좀 바뀌었었어요. 아, 바뀌나요? 이제 잠을 적게 자는 전략에서 해보니까 고3 때는 7월 정도 되니까 체력이 형편없이 떨어져가지고 그때는 6시간을 자도 이게 체력이 회복이 잘 안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대학교 올라가면서부터는 완전히 바꿨는데 그 서가인 교수님 스타일로 완전히 바꿨어요. 널널 공부. 깨어있는 동안에는만 최선을 다하고 잠을 줄이지 말자. 근데 이렇게 지나놓고 보니까 서가인 교수님의 그 스타일이 정말 좋은 공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수업 시간에 자주 이야기를 하거든요. 잠을 줄이려고 하지 말고 7시간이든 또 어떤 사람은 가끔 보니까 8시간 자야 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평균적으로 우리 같은 사람이 이제 나이 들면서 6시간, 7시간 자면 되는데 그런 사람은 잠 줄이지 말고 깨어있는 시간이 16시간이니까 16시간 중에서 예, 가능하면 공부를 많이 하면은 그러면 이제 공부량을 늘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대학교 때부터는 완전히 그 스타일로 바뀌었어요. 네. 그리고 그게 아주 효율적인 것 같다라고 하는 거는 알고 있죠. 네. 어째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합격생, 뭐 수석, 뭐 이런 사람들의 기사를 읽으면 나오는 얘기들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해왔던 그 경험을 가지고 지금까지 얘기를 해드렸고요. 저는 안 했는데 저는 조금 달라요. 다 해봤어요. 몰아서도 공부해보고 저는 해보는데 저는 항상 계획이 먼저입니다. 항상 공부 시작할 때 문제 풀 때도 막 이렇게 안 하고요. 저 뒤로 앉아가지고 이렇게 돌리면서 시작하는 것처럼 공부 시작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공부하지를 먼저 봐요. 그래서 내가 저렇게 할 수 있을까를 시뮬레이션을 누리죠. 근데 어릴 때는 체력 빵빵하니까 막 해서 뭐 4시간 되는데 나중에니까 놀고 싶은 마음, 내가 몇 시간 놀아줘야 돼? 몇 시간 자줘야 돼? 그러면서 그럼 요 정도까지 할 수 있을까?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걸 미리 계획을 해요. 근데 미리 계획을 하는데 그냥 제가 다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공부 잘했던 사람들한테 쭉 설문을 좀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스타일이 약간 잔머리 스타일, 좋게 말하면 전략가 스타일인데 어쨌든 상황을 쭉 다 봅니다. 그래서 양극단에 제가 공부를 해봤는데 물리 공부할 때는 어느 정도 처음엔 됐어요. 근데 역사로 팍 넘어가니까 완전히 달라요. 물리는 이론 하나만 잘하면 문제 풀 수 있는데 역사는 이건 언제 외워야 될지 아까처럼 연도를 외워야 될지 사람을 외워야 될지를 몰랐어요. 찾아가죠 선배들한테. 선배 한 5명 만났습니다. 공부 잘했던 사람, 남자, 여자, 노는 사람, 뭐 이렇게 다 만나보니까
하나로 모이지는 않아요. 근데 그러면서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딱 만나요. 몸도 만나고 내 마음도 만나고 전략도 만나고 그때 탁 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는 있더라. 그래서 이런 자리도 제가 어찌 보면 처음에 얘기해서 시작을 한 건데 앞으로 계속 해드릴 겁니다. 만나보니까 자기 개인의 경험만 가지고 있긴 한데 그걸 모으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공부법을 일반화시키자. 그게 제가 지금 팟캐스트로 해서 공익적 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메이커스 스피릿에서 이 자리도 마련해주고 해서 이제 우리가 많이 모여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조금씩이라도 제가 좋은 사례가 있으면 모아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튼 이렇게 해서 원래는 굉장히 짧게 끝날 줄 알았는데 굉장히 길었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오늘 주제는 네 가지죠. 공부 어떻게 하면 잘하느냐, 잘하는 비법. 두 번째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면 잘하더라.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잘하느냐, 잘하는 학생의 특징을 얘기해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말로 비법이라고 할 수 있는 기억법, 학습법, 암기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세 번째 주제고요. 네 번째는 뭐 좀 다르긴 하지만 마음 잡는 데는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게 제일 좋을 거라고 봐서 내 인생에서 공부란 우리 공부를 왜 해야 되느냐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얘기를 말무리로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인데 아마 여러분들은 첫 번째가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그 얘기인데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하나 잘하는 비법을 좀 나눠볼게요. 공부할 때를 제일 처음 따지면 공부를 시작할 때, 그 다음 하는 동안, 그럼 끝나기 전에 하는 동안에 스스로 점검도 해야 되고 스스로 자기가 잘하고 있는지 질문도 던져봐야 될 거고 마지막에는 끝마무리가 뭐예요? 시험 치잖아요. 시험. 그래서 공부 시작부터 시험을 끝낼 때까지의 단계를 잘라서 뭐 우리가 다 할 수도 있고요. 몇 분만 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은 질문해서 거기에서 답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답은 아니지만 대답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공부하는 그 마음가짐은 제 생각에 김준생님 우선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부 제일 처음 시작할 때 공부를 못 해봤다가 어쨌든 이렇게 하니까 내가 팍 바뀌더라라는 걸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한번 얘기해 주시죠. 나는 그냥 꾸준히 했다 했잖아요. 마음가짐 필요도 없네. 학교 가면서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때 제가 그 문 닫고 들어가고 굉장히 마음이 힘드니까 공부가 안 돼서 이렇게 병이 생겼어요. 그 말을 더듬는 병까지 생겼었어요. 이게 선생님 앞에서 발표도 한국말을 잘 못하는 정도 그러나요? 그런 병까지 생길 정도로 머리가 안 돌아갔어요.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근데 이제 대학교 들어와서 완전히 이제 거기서 탈출을 해서 그래서 제가 좋은 대학교 안 가고 싶었어요. 왜냐면 제가 좋은 학교를 들어가서 그 개고생을 해서 그래서 그냥 대학교 부산대학교 제가 들어갔는데 뭐 그래서 어쨌든 그 정말 중요한 거는 멘탈이다라는 걸 느꼈어요. 멘탈이라는 걸 느껴서 제 마음이 준비된 그 상황이 되었을 때 공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도 항상 그 전 한 5분 동안에 그 멘탈업을 시키는 동기부여 시키는 걸 항상 해요. 그 도움이 되죠. 네, 대학교 때 공부할 때 마음 처음에 설립한 게 있잖아요. 초심. 어떤 마음을 그거는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대학교 들어와 고등학교 때 암흑 같은 시기를 이기게 된 게 신앙이었고 대학교 들어오면서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접하게 되고 조한결 쌤도 같이 만나서 같이 기도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공부하기 전에 항상 이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 그런 뭐 어떤 그걸 통해서 제 마음을 잡았죠. 네, 그래서 나가면서 그 마음을 어디에 갔는지 모르는 게 마음인데 한 자리에 잡아뒀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모르는데 근데 뛰어다니는 애는 알아요. 마음이 막 날아다니고. 근데 그걸 한 자리에 만나게 계속 있게 한 게 선생님하고 선생님 두 분은 신앙이었던 것 같아요. 서관 선생님 좀 달랐죠? 마음 잡는 게 아까 얘기하셨던 대로 하면은 그년 그년 이결 대상을 육화시키고 의인화시킨 영화 만들면은 대박일 것 같아요. 네? 영화를 만들면은 네. 대박일 것 같다고. 그만해? 제목은 그 X. 나를 붙잡은 그녀. 그리고 또 다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뭐 다 같이 가지고 있을 것 같지만 아까 선생님 말 하면 나는 돈을 잘 벌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 그 수단으로 공부. 뭐 당연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준 쌤도 비슷하네. 얘기하시게. 목표만 이건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목표는 하나 설정을 했거든요. 그다음 하버드에서 연구 결과가 있는데 목표를 이제 설정을 한 다음에 예를 들어 내가 시험을 쳐요. 시험을 칠 건데 이걸 떨어졌을 때 나의 모습을 적어보래요.
그럼 되게 막 나는 친구들이 나를 무시할 거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걸 적어놔요. 그걸 적으면 되게 우울해지거든. 그래서 공부시키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너 공부 안 하면 이렇게 될 거다. 계속 상기시킨대요. 그런 방법도 있고, 저는 그 방법보다는 내가 합격하면 더 멋진 사람이 될 거, 그걸 적어놔요. 나 이런 차 몰 거야. 나 이런 차 살 거야. 뭐 할 거야. 막 적거든요. 그럼 나는 그걸 보면서 힘을 얻어요. 그래서 저의 마음가짐은 긍정과 그리고 그런 목표예요. 그래서 공부하다가 하기 싫으면 다시 그걸 봐요. 정하기 싫으면 자요. 차라리 쪽잠을 자요. 쪽잠 저는 자고 나면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고3 제 책상 앞에는 합격증이 있었어요. 아무도 생각을 못했는데 제가 글씨도 잘 못 쓰고 뭐 만드는 건 못하는, 지금은 상장이라고 있던데 저 혼자 막 테두리도 칠하고요, 빨간색하고 도장도 막 찍고 해서 합격증. 근데 나중에 합격하면서 합격증 소개하니까는 이상한 놈이 왔네 해가지고 주긴 줘요. 합격증이 있어요. 그걸 저는 책상 앞에 딱 붙여놨어요. 선생님도 비슷하게 딱. 합격수기 적어놨어요. 제가 그렇게 공부했다니까 깜짝 놀라던데. 네. 오늘 저녁에 가서 다 찍었어요. 합격했어요. 합격증이라는 게 있어요. 합격했다고 증명하는 거니까. 근데 굉장히 일반화시키면 두 가지가 있는데, 선생님은 굉장히 물질적이잖아요. 딱 손에 잡히는 거. 이거 진짜 중요해요. 그리고 마인드 컨트롤에서 나중에 제가 한번 강의를 따로 할 건데, 부정적인 거는 너무 세요. 근데 그 잡아버려요. 난 이거 안 해야지 했는데 그 안 해야 하는 그걸 계속 잡고 있어요. 근데 파지티브는 그대로 이끌어가지고 계속 변하게 합니다.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하고 최면을 걸 때는 뭐 한다라고 혹은 했다라고 해야 돼요. 나 저거 안 해라고 하면은 절대 안 변합니다. 그대로 되죠. 그럼 나는 이렇게 될 거야. 혹은 아예 완료형으로 됐다. 그리고 된 나의 모습을 그려라. 이게 정말 중요한 마인드 컨트롤 기법 중에 하나예요. 선생님은 완전히 체득을 하시죠, 본인. 이준 선생님은 또 어떻게? 저도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저도 목표 설정을 먼저 하긴 하거든요. 근데 전 수업을 아까 말씀드렸죠. 수업을 되게 집중해서 듣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수업을 딱 듣고 있으면 내가 어느 정도 아는지를 알지 않나요? 아닌가요? 아니라니까, 그게. 그게 아니래요. 저는 아는 네, 거. 본인 천재예요. 아니래요, 그게. 그래서 저는 이제, 저도 목표 점수를 적죠, 저는. 예를 들어 뭐 수학 뭐 몇 점. 그래서 그 점수 빠지는 게 내가 이 수업을 들었을 때, 이건 잘 모르겠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효율성을 따져가지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거를 더 이해하는 많은 시간을 투자하진 않아요. 나머지 문제들을 100% 마치고 실수하지 않는 데 집중을 좀 하거든요. 근데 그 점수가 또 이제 뭐 어차피 고등학교에서는 100점이냐 96점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 미한가로 매기고 수가 이제 5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그 시간 실수를 곱해서 나중에 그걸 나누면 그 점수로 등수를 매겨요. 그런 저는 시스템을 먼저 항상 다 분석을 좀 하거든요. 이번에 그 치대에 가서 공부할 때도 어차피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1등 할 필요가 없는 거야. A 플러스 A0, A만 이렇게 주면은 내가 9등, 10등 하는 게 제일 잘하는 거죠. 모든 과목에 골고루 힘을 분산해가지고 다 모든 과목에서 내가 9등씩만 하면 다 A뿔을 맞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하나 A뿔 맞고 B0 맞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등수를 얻을 수가 있잖아요. 저는 시험 보기 전에 항상 약간 분석을 먼저 합니다. 약간 강호재 교수님이나 뭐 목표 설정 비슷한데, 그래서 내가 그걸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지랑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해야 되는지는 그건 약간 제가 강호재 교수님 말대로 조금은 타고났다라고 말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공부하면 이 정도 나오겠지. 그러니까 내가 얼마 정도 해야 되겠지. 이렇게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그 목표대로 제가 또 스케줄을 되게 좀 짜요. 저도 어떻게 공부해도 짜서 그대로 좀 공부하는 스타일이에요. 가장 먼저 하는 거는 시험에 대한 분석. 그 시험에 어떻게 잘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겠다. 세부적인 전략을 세우고 좀 그대로 하는 스타일인데,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면 너무 느슨해져가지고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계획표가 나오잖아요. 그럼 저는 미리부터 하지 않아요. 뒤에 시간을 남겨두지 않고 앞에 시간을 다 쓰고 최대한 끝까지 밀고 가서 여기서부터 공부를 해요. 배수진 전략이요. 그럼 약간 이제 뭐 더 이상 놀 수는 없는 상황에서 공부하기 때문에 집중이 엄청 잘 돼요. 그래서 약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공부 좀 효율적으로 하는 스타일이고. 이건 천재 스타일 아니에요? 예? 아니 제가 본 그러니까. 제 친구들은 천재 진짜 많아요. 그렇죠. 그건 아니죠. 네. 천재는 이런 사람들이 저는 천재라고 봐요. 학생들 이름 부를 때 주민등록 번호를 외워서 불러요. 몇 번. 그거 어떻게 외우냐 하니까, 내가 어제 과외 가는데 마침 출석부를 가져갔다. 출석부에 주민번호 나오길래 그냥 외웠다. 그리고 아까 정석 얘기했잖아요. 고등학교 후배인데 정석의 몇 쪽에 몇 번은 다 볼마. 이거 외워요. 근데 그 친구 공부 잘하냐? 그건 아닌데. 뭐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본투비 이거 되는 사람이 저도 수업 있는데. 시간에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네. 그런 친구가 몇 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카이스트에 이제 석사과정을 들어가니까 그 이제 과 동기 중에 이제 원래 카이스트 과거부터 시작해서 카이스트 학부 석사 올라온 친구 중에 그런 애가 한 두세 명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나갔다가 다시 박사를 올라오니까 한 5, 6년 후배들이잖아요. 근데 또 마찬가지로 과골 출신 중에 좀 그런 특이한 애들이 있더라고요. 학교 전체 찬한바를 외워요. 그 찬한바에 이 운전자의 인상 차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외워버려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카메라죠,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석사 때 딱, 저는 사실 학부 때는 이 한계 상황 이런 걸 못 느꼈는데, 석사 때는 그 도서관에서 혼자 공부하다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공부하다가, 야, 정말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게, 그런 친구 생각하면은 그냥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걸 자주 보면 포기할 게 아니고 그냥 저애들은 달라. 인간이 아니야. 뭐 이렇게 하면 돼요. 맞아요. 네, 인간이 그런 아니에요. 나중에는 그런 생각 사람들은 머리는 좋은데 실제 시험을 잘 보던가요? 시험도 잘 봐요. 그렇군요. 네. 심지어는 술 먹으면 쇼팽을 막 쳐요. 이렇게 막. 감성도 풍부해. 시도 읊고. 아, 그러니까 저는 천재는 아니라서 시험 치기 전날까지 울었어요. 진짜 그 뭐지? 계속 여러분- 공부하실 거예요? 술 먹고 담배 폈다고? 아니 시험 치기 전날까지 울었다니까. 저 이 시험은 편입시험 얘기하는 거예요. 편입시험에 나 떨어질 것 같은 거야. 죽었다. 나 한 군데도 못 붙겠다. 그래서 시험 치기 전날까지 진짜 울었어요. 계속 울고 덜덜덜덜 떨고 덜덜덜 떨어서 내가 진짜 1등 할 거라 생각도 못 하고 5군데 칠 건데 한 군데만 붙자 했거든. 그래서 그냥 얘기가 평범하잖아요. 그죠?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천재니까 모르겠고 우리는 평범하니까 그냥 계속 해야 될 것 같아. 우리는 평범하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하면 어디 되는지 몰라요. 떨어질 줄 알았어. 내가 이준쌤을 땅으로 끌어내려 드릴게요. 시험 치기 전날 스트레스가 얼마 정도예요? 많이 받아요? 설마. 스트레스 느낄 시간이 없어 공부하느라. 에이, 스트레스 심하죠. 그러니까 시험 직전에 떨어요? 안 떨어요? 직전에는 안 들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 엄청나게 그러니까 저는 공부하는 그 약간 패턴이 있는데 그 한 번 볼 때까지가 제일 힘들어요. 전 범위를 나의 입장에서 되게 이해하는 식으로 막 되게 분해해서 막 보거든요. 그럴 때가 제일 힘들고 두 번째 반복하고 세 번째 저 표정 보세요. 잘라. 이거 아니야. 도와주려고 했는데 좀 안 되겠네. 자, 그럼 여기서 하나만 더 하죠.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 세대가 좀 달라요. 우리 때 아니, 선생님 나이 많은 선생님들은 책을 선택했을 거고 요즘은 강좌를 선택할 겁니다. 그때 그러니까 마음을 먹었는데 난 어떤 시험을 준비할 거야 했는데 이제 어떤 책을 혹은 어떤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할 건가 아마 고민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 더 좋을 것 같죠? 아니죠? 그 잡정보들이 막 들어오니까 알바들이 이제 그걸 또 각색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정보를 다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내 친구를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걔들이 공부 잘하지도 않았으니까. 오늘 이 기회에 한번 물어봅시다. 내 것들을 하지 말고 어떤 강의를 혹은 어떤 책을 선택해서 볼 건가? 강의를 들었던 선생님이 공부할 때 강의를 들었어요? 네. 어떤 강의를 선택했어요? 근데 딱 정하지는 못할 거고 두 가지 그냥 크게 전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좀 수업 시간에 잡다한 이야기 안 하고 약간 원리를 설명해 주는 선생님이 좋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그런 수업을 듣는 게 좋은 것 같고 그거 재밌어야 공부를 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은 좀 재밌게 하시는 선생님을 듣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럼 수업의 형태를 보고 예, 그 보통 선생님의 그 평들이 있잖아요. 이 선생님은 농담 없이 되게 원리의 어떤 흐름을 가르쳐 준다. 저는 그런 스타일이 맞더라고요. 저는 다른 재밌게 하는 선생님 되게 유명한 선생님 들었다가 이 강좌 내가 봤을 땐 쓰레기네 이러면서 버리고 약간 보통 재미없다고 하는 그런 강좌를 전 들었죠. 김준 선생님 좀 달라져요. 책이나 이런 걸 선택할 때 어떤 걸 좀 보는지. 책을 선택은 저는 네. 딱히 뭐 해줄 말은 없는 것 같은데. 목차 구조를 본다고 그러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책을 아마 제일 많이 쓰고 피트하고 MD하고 다르니까 범위가 그죠. 제가 책을 제일 많이 쓰고 그래서 책을 그 책의 어떤 목차나 이런 부분에서 보면 그림이 내가 이제 공부하고 되는 대체적인 어떤 그림이 보일 것 같은 그런 책을 선택하고 그런 강의를 듣고 그게 전체 어떤 뭐라든 숲이 약간 보이려고 하는 그런 강의나 책을 하는 게 좋겠죠, 그죠? 근데 그 어떤 뭐 머리말 이런 거나 아니면 하여튼 서두에서나 항상 이렇게 세밀하게 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제 어차피 전체 공부를 다 끌고 나가야 되니까 이 사람이 이 과목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가가 목차나 아니면 그 머리말에 드러나잖아요. 그걸 이제 가지고 판단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걸로. 조금 제가 첨언을 좀 하면 저는 이제
아까 조항길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들어가면은 뭐 수학, 정석, 그 다음에 영어는 옛날 얘기니까 이제 정성문, 그 다음 맨투맨 요 달라졌을 건데, 그렇게 바이블에 해당하는 게 있으면 괜찮은데, 없을 경우에는 목차를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인문학 서적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인데, 타이틀에 현혹되면 안 돼요. 제목은 진짜 카피라이터가 잘 뽑아요. 근데 그 저자가 잘 썼느냐고 제목하고는 좀 별개예요. 그러면 목차 구조를 봅니다. 목차 구조를 쫙 봤을 때 어떤 얘기를 설정해놓고 어떤 순서로 이 이야기를 이끌어가는가. 과학책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라 그 안에 구조를 보면은 그 내용들의 구성이 눈에 보이거든요. 안 읽어봐도, 수렁수렁 읽어봐도, 아, 이게 좀 전일적으로 잘 체계가 잡혀 있구나. 뭐 단적으로는 예쁘구나라는 느낌도 돼요. 과학의 맨 마지막 판단 기준은 예쁜 거예요. 뭐 시메트리, 균형이 맞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냥 내 마음에 든다도 과학자들이 선택하는 맨 마지막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쁜 거, 혹은 뭔가 이게 잘 되어 있을 것 같아서 책의 표지보다는 목차 구조, 이런 걸 보는 게 좀 더 나은 방법이기도 하죠. 허관 쌤도 비슷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좀 독특하게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저 좀 다르실까요? 저 그 시중에 나와 있는 책 중에 여러분을 어디 시험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책은 없어요. 그러면 우선은 그 강사를 볼 때 전 우선 제일 먼저 지인 추천 들어요. 친구를 저는 믿어요. 그래서 지인 추천 첫 번째. 그 다음에 적어도 그 강사가 5년 정도 이 바닥에 있었으면 인정받았다는 얘기예요. 도태되지 않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괜찮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그 5년 정도 있는 아무나 들어요. 크게 신경도 안 써요. 그 사람이 저는 또 하나 뭐냐면, 쓸데없이 강사 찾는데 에너지 쓰는 거 싫거든요. 한 학원 정해요. 그 학원 다 들어버려요. 그리고 그 선생님 맞추고 대신에 이 선생님 나를 떨어뜨릴 거라 생각은 절대 안 해요. 이 사람이 나를 합격시킬 거다. 그럼 뭐 하냐? 이 선생님 가르친 거 모두 흡수해요. 그게 제가 하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책을 하나씩 고르거든요. 어차피 하나씩 고르고,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여러분 캠벨책 보시죠? 생물책. 저는 그때 호랑이 책이란 걸 봐요. 6개월 동안 호랑이 책을 11번을 읽었거든요. 그 책만 봐요. 11번을. 그 책만 11번 죽으라고 배우고 죽으라고 들고 다녔어요. 매일 이렇게 끼고 다녔어요. 끼고 다니고 이렇게 6개월을 그렇게 다니니까 저 천재 아니에요. 천재 아닌데 11번을 다 읽고 입으로 읽고 뭐 속으로 읽고 할 수 있는 거 다 하거든요. 잘 때도 읽고 다 하는데, 그렇게 되면 책 웬만큼 다 외워져요. 어디에 뭐가 있고.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쉬워지더라고. 화학 진짜 못하거든요. 저는 맥머리인가요? 화학책? 맥머리를 8번을 봤어요. 딴 책 안 보고. 8번을 보니까 그 책에 나오는 모든 문제 그냥 바로 풀어요. 그렇게 하니까 화학이 갑자기, 저 화학 진짜 못하거든요. 40점에서 80점을 뛰더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하나 선택하는데 적어도 5년 이상 이 바닥에 있었으면 믿을만 하세요. 그 다음에 그 중에 아무 선택하시면 돼요. 선택하시고 대신에 그 다음에 의심하지 마세요. 이분이 날 이끌어줄 거라 생각하고 그냥 들으시면 돼요. 너무 잡다하게 듣지 마시고 하나 최대한 제대로. 됐나요? 네. 예. 또 다른 정리팀 더 추천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고. 답이 다 나온 것 같아요. 다음 네, 순서로 네. 넘어가도 네. 될 것 네. 같아요. 아마 강조하는 것 중에 스타일이 달라도 하나는 똑같을 것 같아요. 처음 시작했으면 끝을 봐라. 중간에 5챕터 보다가 20챕터 중에 5챕터 보다 딴 책 3챕터 보다 이렇게 하면은 끝을 못 보고요. 좀 안 좋은 책이라도 끝을 보다 보면, 그리고 반복하다 보면 괜찮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저 같습니다. 추가해도 돼요? 네. 저희 학생 중에 예전에 3년을 다녔어요. 피트를. 근데 그 학생이 생물만 전 알아요. 생물만 아는데 생물을 너무 많이 알아. 정말 심지어 내가 가르치지 않은 것도 저한테 질문을 가져와요. 그래서 어느 날 이상했거든. 이거 도대체 누가 어떻게 나왔냐? 이 바닥에서 생물 유명하다는 생각 걸 다 들어요. 다 들으니까 문제가 뭐냐면 그 셋 다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셋 다 정리가 안 되니까 아예 생물을 하나만 듣는 저희 학생보다 더 못해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 학생한테 얘기를 했거든. 아무리 이 사람이 유명하다 치더라도 못한다. 하나만 정리해라. 욕심 너무 많아. 그 3개 가져가다 결국 3년 하고 포기하셨어요. 군대 가셨어 지금. 예.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 그 자습하는 거하고 강의를 듣는 거하고 비율만 딱 얘기해 봅시다. 돌아가면서 자습하고 강의를 몇 대 몇 대치로 하는가. 저는 자습을 2대1로 했었습니다. 자습을 항상 더 많이 했어요. 강의 듣는 것보다. 그래서 피본부도 몇 개 있는데, 근데 저는 제 스스로의 전략이 있고 거기에 수행하는 게 더
우선이라서 저는 좀 더 가중치를 많이 뒀어요. 근데 지금 학생들한테 추천하는 거는 1대1 이상은 되라. 네. 강의가 1대1 이상? 그러니까 자습이 1 이상, 그러니까 1배 이상. 다 누구나 수업 이제 듣는 것보다.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하길 원하는데 이제 학생들이 쉽지는 않죠. 시간이 네. 여러 과목 하면서 하는데 분명한 거는 자기 자습 시간을 가지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대 몇? 저는 뭐 퍼센테이지를 그럼 좀 더 얘기하시고. 네. 퍼센테이지로 합시다. 몇 대면 저는 70대 30 정도. 자습이 70. 수강을 좀 못하더라도 자습을 더 많이 해라. 그럼 수강을 배속으로 들어가. 배속을 듣든 속수청으로 듣든 자습이 2배 강량되면은 그 자신있게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여러분, 그 처음에 수업을 들을 때는요 조금씩 달라지지 않을까요? 맨 처음에 첫 수업 들었을 때는 1대1 정도 될 거예요. 수업 4시간 들었으면 적어도 복습은 4시간이 될 거예요. 더 될 수도 1대1? 있어요 물론. 그때는 첫 수업일 때는 첫 수업 때 1대1이 될 거고요. 아니면 오히려 사실 수업이 4시간이었으면 첫 수업이면 자습이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거 복습하는데. 근데 이게 이제 반복이 되면 뒤에 이제 시험 기간이 가까워지면 수업 시수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계속 수업만 듣고 있지 마세요. 혼자 공부할 시간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8월에 시험을 보게 되면 적어도 7월부터는 웬만한 거 다 끊으시고 혼자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1대1이었다가 어느 순간 되면 자습이 조금 더 많겠죠. 뭐 2대 1.5대 자습이 1.5 정도 됐다가 그다음 시험 가까우면 자습이 100%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네. 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예. 나중에는, 그러니까 보통 공부, 아까 뭐 8개월 공부하면 합격 못하고 10개월 공부하면 합격한다는 게 공부라는 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면서 마지막에 팍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 올라가는 게 이해를 바탕으로 그렇게 암기를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뒤로 가면 갈수록 자습의 비율은 저도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수업만 집중하고 나는 이런 스타일이라고 생각해. 저는 나는 한 8대 2 정도 되지 않을까 했는데 팔이 뭐예요? 팔이 자습? 팔이 수업. 아, 수업. 저는 수업만 듣고 그런 스타일이라 자습을 그런 줄 안 알았더니 그런 줄 알았는데 막 비웃으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니 정말 그럴까요? 그래서 계산해봤죠 제가. 그래서 정말 그런 계산을 옆에서 생물계통이니까 계산을 가지고 하면 아무도 안 덤빈 거예요. 근데 제가 계산해보자. 했더만 8대 2인 줄 알았더만. 수업만 듣는 줄 알았던 저도 2대 1 정도로, 그러니까 수업 2에 자습 1. 그러니까 그저 33% 이상은 자습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거는 정말 이 시험 말고 학교 수업 듣고 시험 보기 전에 공부해서 시험 보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 시험은 제가 생각할 때도 그런 뭐 기말고사나 중간고사 보는 스타일이 아니라 전체를 계속 봐야 되기 때문에 자습의 비율은 뒤로 가면 갈수록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조금 달라졌는데 저는 아까 일반적인 그냥 공부, 학과 공부가 아닌 상태에서 정보 받아들이는 거와 내 속에 녹고 있는 것 중에서 저는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녹이는 거에 더 집중을 많이 한 스타일이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조항균 선생님? 이제 사실 몇 피트를 기준으로 하면은요. 피트를 기준으로 하면은 난이도가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면은 문제를 웬만큼 풀어도 고득점을 받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이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또 암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암기하는 거는 5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암기를 하셔야 돼요. 기출문제나 주름문제나 또 이론적인 내용까지 5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암기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전까지는 가능한 한 이해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중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한 3월 정도, 4월은 좀 너무 늦을 것 같고요. 3월까지는 한 2대1 비율로 공부를 하시는 걸 추천하고 그러면은 도대체 수업을 듣는 게 자습하는 것보다 2배나 돼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체 수험생들의 적어도 80% 상위 20%를 제외한 나머지 80%는 한 번 수업을 듣는 걸로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스타디를 하는 것보다 똑같은 강의를 배속을 올려가지고 강의를 한 번 더 듣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저도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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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게 효율적이니까 지금 학생들하고 네. 많이 갈리는 것 중에 저희가 이제 미리 제가 사전 얘기를 좀 했었는데 갈리는 게요. 학생들 스터디를 좀 많이 해요. 스터디에서 모여서 뭐 공부하고 뭔가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했는데 5명 공이 필요 없다. 낭비다. 제가 봤을 때는 그쪽 갈립니다. 스터디가 그 사람을 잡아주는 사람도 몇몇 스타일이 있긴 한데 성적과 상관없이. 근데 스터디가 팀원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발목 잡을 때가 있어요. 그거는 결심의 정도나 이런 게 차이가 나요. 근데 어쨌든가 여기에 5분은 앞으로 선생님들한테 수업 들으면 스터디에 어떡할까요? 안 물어보는 하면 혼나는 분위기. 제가 이제 그 학생들을 겪은 바에 의하면은
완전히 드라마틱하게 성적이 올라가는 케이스는 그 스터디를 열심히 한 사람이 아니고요. 그것과는 상관없이 선생님을 끝까지 괴롭히는 학생. 그래서 제가 이제 극단적으로 가끔씩 저기 미대 출신인데 밑에 시험 쳐서 일반학에서 만점 받았던 학생을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학생은 재수를 했거든요. 처음 왔을 때 정말 과학에 대한 바탕이 하나도 없는 학생이었어요. 그랬는데 이 학생이 나중에 첫 해 때도 일반학이 성적이 좋았는데 둘째 해 때는 만점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 학생이 첫 해 때부터 두 번째 해 공부할 때 초창기 때까지 매일 밤마다 저를 30분씩 잡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이제 일주일에 2번 수업하면은 꼭 밤마다 그냥 30분씩 저를 집에를 못 가게 하고 그러면 이제 문 닫잖아요. 11시 때 문 닫는데 그때는 이제 저녁 강의를 제가 할 텐데 수업 다 하고 학생들 교탁 앞에 질문 받아주고 그러면 이제 문을 닫으니까 우리도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편의점을 저 가방을 잡고 가요. 편의점에 이제 그 우리 보통 이렇게 라면을 컵라면 이렇게 물 부어 먹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그 학생이 첫 해 때 머리가 완전히 깨쳐져 버렸어요. 그래서 둘째 해 때는 별로 질문할 게 없었는데 그 학생이 보니까 공부하는 스타일이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 잘하는 학생을 잡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 수업을 들으니까 이 수업에 교수님을 잡고 늘어지면은 자기는 공부 잘할 수 있다. 이제 그 케이스인데 저도 사실 대학교 때 제일 잘 가르쳤던 교수님을 잡고 늘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과목이 아이러니컬하게도 일반학이었는데 전공 과목은 제가 질문하면 교수님들이 다 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공 과목은 그렇게 질문할 만한 교수님이 없었는데 그래서 그 교수님이 또 유기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유기학 배울 때도 질문 나오면 항상 그 교수님한테 가서 해결을 했었는데 하여튼 간에 교수님을 잡고 늘어지는 게 효율적이지 스터디를 하는 거는 좀 이 제한된 시간 내에 엄청난 공부를 해야 되는 데는 너무 소모전이지 않나 그 생각을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셨는데 그 선생님들이 스터디를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지령답 안 받겠다 아니라 내가 하겠답니다. 조교를 못 믿겠다. 이해됩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일반적인 공부를 얘기하다 지금 우리 학원 얘기를 넘어가는데, 다른 선생님들하고 이 5분의 얘기가 달라지는 게 직접 하겠다는 거예요. 직접 여러분들을 만나서, 지금 조항진 쌤은 이제 11시 이후에 30분도 난 잡혀주겠다는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빼도 못합니다. 저는 아니에요. 저는. 이제 제가 오후 강의라니까 끝나고 나서 교탁 앞에 계속 늘어서 있는 건 제가 항상 오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올해 것도 마찬가지로. 명심하셔야 돼요. 네. 조교나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의 부끄러움이나 이런 거 하지 말고요. 쌤한테 가세요. 그게 제일 빨리 가는. 바로 그 점핑에서 나왔는데, 가르쳐 보니 어떤 학생들이 잘 하는 사람이 있냐. 본투비 있는데, 거의 공이 얘기하는 게 질문 잘하는 학생들. 쌤을 얼마나 많이 괴롭혔느냐. 따라서 달라지더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여튼, 예. 그리고 조금 더 속도를 내보면요. 아까 자습 수강 얘기했는데, 노트 한번 얘기해볼까요? 노트도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헤매는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노트를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수업 들으면서 노트 했다. 손 들어볼까요? 어떻게 해요? 쌤 판서를 그대로 합니까? 판서를 해주시면 그대로 하고요. 저는 그 반드시 시험 전에 제 스타일로 다시 한번 다시 나만의 노트를 만든다는 그래서 거죠. 그걸 전 서영 교수님이 그 호랑이 책을 여러 번 봤듯이 저는 제가 만든 노트를 시험 보기 전에 저도 한 10번 이상 봐요. 그러면 저도 약간 이렇게 시각적으로 그 이 위치에 뭐가 있었다는 게 약간 각인되듯이 머리에 좀 저장된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시험 볼 때는 뭐가 나오면 거기에 뭐가 있으니까. 그게 조한길이 밑줄 그으세요. 불가사리 표시하세요. 파란색으로 하세요. 가끔 빨간색으로 하세요. 너무 국정으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국정교과서처럼 이렇게 딱 정해놓는 거.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나중에 복습하기가 굉장히 좋지 않나요? 이해만 되면은. 네. 예. 그리고 그러니까 수업 시간이 아닌데 본인의 노트를 따로 정리하시는 거죠. 그런 분. 자기만의 노트가 있나? 정리의 여왕 노트 있었잖아. 정리와 노트 사실 만드는 거 귀찮아해요. 저 팔 아픈 거 싫고 귀찮거든요. 에너지 많이 쓰는 거 싫고 그 에너지 줄여가지고 공부할래 차라리. 난 그 스타일이거든. 그다음에 그 에너지로 차라리 놀래. 그 시간 아까워요. 그래서 원래 시험 공부할 때 저 노트 만든 적은 없어요. 근데 내가 그냥 정리를 잘 하더라고. 근데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는요, 저희 때는 정리된 노트가 없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내가 했었어야 됐거든. 시대가 좋아졌어요. 그런 거 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 해서 저 같은 사람이 책으로 팔아요. 핵심 생물학. 그래서 이제 서가인 교수는 핵심 생물학이 원래 정리의 여왕,
그 노트로부터 시작이 돼서 누적이 된 거죠. 네, 그 노트는 공부 너무 하기 싫어가지고 한 달 진짜 너무 하기 싫어서 그냥 만든 거거든요. 이걸 해야지 공부하겠다. 그래서 만들었는데 제가 합격을 5군데를 해요. 사람들이 그걸 너무 요청을 해. 난 등록금을 벌어야겠어. 그래서 그 노트를 팔았어요. 서가영의 정리의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근데 그게 이제 워드 쳐가지고 지금 교재가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사람마다 다르죠. 어떤 사람 노트가 필요한 사람이 있대요. 그런 사람 만들어야 돼요. 힘들든 어쨌든. 근데 필요하지 않다면 남이 만든 노트를 가지고 그냥 공부를 하면 시간이 훨씬 줄어요. 효율적인 게 시험 공부더라고요. 김주세요. 그리고 여러분과 있는데 너무 떨려요. 에어컨 좀 끄면 안 될까요? 너무 추워요. 저도 네. 마찬가지. 지금 에어컨 완전히 좀 꺼주세요. 여기 바람이 막 와서. 노트 가지고는 학습법에서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그래서 노트가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스케치 하듯이 완전히 그 필사를 그냥 안 보고 쓰는 스타일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때, 어떤 코넬 대학에서 만든 노트법, 그다음 마인드맵 학습법, 여러 가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거는, 학습의 단계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보셨다시피 예상했을 건데 저는 노트를 안 했고요. 그 다음에 잘 안 만들어요. 근데 항상 맨 마지막은 해요. 네, 나중에도 얘기할 건데 점검용으로. 내가 이걸 다 아냐 해서 전지를 저는 주로 씁니다. 전지를 딱 갖다 놓고 제가 조감도 만들어 드린 것처럼 가운데부터 해서 마인드맵으로 쫙 그려 나가는데 제가 마인드맵 모르고 그냥 그걸 했던 거죠. 심지어는 국사도 붙겠어요. 국사를 해서 연대기에 배워서 저 위에서부터 쫙 외우고 있는 대로 그러다 빈 곳을 해놓고 이거 모르네? 체크해서 나중에 넣자. 이렇게 해서 점검용으로 저는 총정리 노트는 해봤어요. 근데 그걸 나중에 보니까 맨 마지막 버전의 노트였어요. 그래서 수업 들으면서 노트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만의 단권화 시키기 위해서도 만들고 책에다 넣기도 하는데 그건 똑같은 용도고 그 자기 필기를 정리해서 맨 마지막에 총정리 요 단계로 해서 4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다음에 제가 한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저 그거 했었어요. 전지해서 천정에 붙여놨거든요. 천정에 붙여놓고 손전등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다가 한번 그게 떨어진 거야. 죽을 뻔했어요. 저 자고 있는데 처음에 머리 떨어지는 거야. 그다음 그러니까 노트라는 게 지금요. 노트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노트는 만들지 않는데 그냥 대충 쓰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을 만들긴 해요. 근데 공부 방식에 따라 달라져야 된다 생각을 해요. 자기가 머릿속에서 얼마나 구조화를 시키느냐의 차이가 노트를 활용하는 차이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논쟁이 많다와 내 스타일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은 아까 책 선택이나 강좌 선택처럼 자습과 수강 비율처럼 노트도 있어요. 그래서 학원들마다 다 선생님들마다 많이 갖춰주시려고 하는 선생님들은 노트를 따로 줘요. 근데 결국은 내게 아니면 그거는 그냥 책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걸 내 것화 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 책에다 정리하는 에너지를 거죠. 줄이고. 저도 하나만 이야기하면 치대에 들어가면 족보라는 게 있어요. 시험 볼 때 이게 나온다. 그래서 처음엔 저는 그것도 보고 내가 필기한 것도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 한 번 해보니까 결국에 정리한 족보 내용이나 제 내용은 똑같은 거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족보가 완전 내 스타일은 아니죠. 다른 사람이 쓴 거니까. 그런데 약간 거기에 내가 나를 맞추기만 하면 굳이 정말 필기하는 시간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처음 볼 때는 그게 내가 만든, 전 필기를 말씀하신 대로 구조와 내 머릿속에서 이런 구조가 돼 있었지라고 정리하는 시간인데 그걸 하면서 정리를 했었는데 남이 된 게 있으면 완전 내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계속 보다 보면 그게 다 내 거 되긴 돼요. 처음엔 되게 낯선데 한 3-4번 보면 내가 필기한 거와 똑같은 효과를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애티튜드라잖아요. 시험 될 거라 생각하시고요. 이거 남의 노트지만 내 거라고 생각하시면 내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러면 에너지 소비가 좀 더 줄어요. 그거 조금만 바꾸면 되는데 이거 남의 거니까 못 만들겠다. 내가 다시 만들어야겠다. 물론 그것도 좋긴 해요. 근데 대신에 시험 공부에 국한하자면 그러면 에너지 소모가 너무 많이 들고 시험에 대해서는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네. 또 공부법 정리하다 보니까 네. 올드 스타일의 자기 공부, 그러니까 저처럼 옛날 스타일도 있는데 요즘 스타일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매체가 굉장히 많이 발달했어요. 공부 도구가 여러분들이 진짜 선택하는 만큼 모든 사람한테 다 맞출 만큼 돼 있어요. 좀 다르게 각색해서 보시고요. 좀 하나 또 설명 더 할까요? 이론하고 문풀 시험에 이제 국한합니다. 이론 공부와 문풀 비율 중 합격할 때까지로 따지면 몇 대 몇 정도로 보나요?
저는 이것도 2대1이에요. 저는 이론이 더 중요합니다. 이론 제대로 알면, 수학 물리계통이라 그런데, 이론 제대로 알면 문제 한두 문제만 풀어보면 다 알아요.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도 다 체크할 수 있습니다. 여러 문제 풀어봐야 문제를 잘 푼다. 그게 아니고, 모르는 거는 계속 틀려요. 그러니까 이론을 잘 알면 문제는 다 풀린다. 그래서 저는 수학,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정석, 실력 한 권 딱 한 번 봐고요. 물리도 어릴 때 저는 적중이라는 책을 봤는데, 적중 딱 한 번 봤습니다. 그래서 경실에 그냥 합격한 거예요. 근데 한 번 볼 때 굉장히 시간 많이 걸렸어요. 하나를 보더라도 제대로. 그래서 수식 하나를 놔두고 제가 1시간 동안 명상한 적이 있습니다. 앉아가지고 떨어지는 모습. 왜 여기 2분의 1을 들어갔을까? 여기 왜 더하기일까? 왜 뺄기일까? 이걸 1시간 내도록 내 느낌 오도록 딱 한 게 한 몇 개가 돼요. 그게 저는 제 우리말로 풀어서 물리학 강의인데. 여튼 저는 2대1. 근데 저는 이제 유기화학이라는 특성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유기는 문제를 안 풀면 저는 뭐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구조가 좀 다르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는 이론을 공부하고 자기가 문제를 만드는 거. 문제집을 자기가 만들려고요? 네. 그러니까 문제를 왜냐면 다른 과목하고 다르게 유기학은 구조 몇 개 걸쭉걸쭉하고 시약하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문제를 만들려고 자꾸 노력을 하면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그냥 이론 배우고 문제 만드는 게 아니라 제 같은 경우 뭐 도합력이나 뭐 기출 문제 이렇게 하면 유기는 글자 같은 거 하나도 필요 없이 그 그림만 그리면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문제를 훨씬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밥 먹으면서 몇 개 만들어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문제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되면요, 굉장히 이제 실력이 그야말로 내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문제에 굉장히 비중 많이 두죠. 원리 이해를 한 상태라고 그 가정하면. 부분에 대해서 동의는 하는데 네. 두 가지 면에서 동의를 하기 어려운 게 아마 모든 과목에 모든 장소에 계신 교수님들 중에 모의고사 문제 출제해 주세요 하면은 일주일 만에 나오는 분은 세상에서 김유 교수님 유일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대학교 때 족보 이야기했잖아요. 족보에 모범 답안지를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그 몇 주 전에 퍼뜨린 장본인이 김준 교수님이었기 때문에 모범이 아니에요. 알고 마세요. 이거는 스페시픽한 케이스. 제 생각에는 학생을 보지 않고요. 합격생 다음에 조교로 보고 있어요. 지금 내가 보는데 네, 조교 되려면 지금부터 그렇게 공부해라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이게 몇 대 몇? 숫자로 얘기해 주세요. 숫자로는 뭐 1대 9. 문제가 3, 이론이 2 이렇게. 문제가 3. 소심하게 잡으시는. 네. 또 다른 분들은. 조항규 선생님 몇 대 몇? 저는 1대1인 것 같아요. 1대1? 네. 그러니까 이제 이론을 공부를 하는데 적어도 한 5개월은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5개월, 즉, 한 10월, 11월부터 공부해서 2월, 그리고 복습하는 것까지 하면 한 5개월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뒤로는 이론도 계속 정리된 몇 가지 이 줄기들은 복습을 해야 되지만 또 문제 푸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기출문제부터니까 3, 4, 5, 6, 7, 8월 달은 무조건 다 외워야 되니까. 그래서 한 1대1 정도로 저는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다른 분들? 일반학은 그래요. 저도 1대1이요. 저 화학 공부할 때도 멤버리 제가 너무 그 무성의하게 얘기하지 말려고. 진짜. 50도씩 하지 말고 좀 무슨 얘기. 아니, 항상 이제 이거는 일반적인 공부 아니에요. 어차피 시험을 위한 공부 아니에요. 학문을 위한 공부랑 시험을 위한 공부는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학교 때만 학점 달린 그런 거랑은. 근데 시험을 위한 공부는 항상 그 기출 유형을 문제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우선 기출 문제를 반드시 봐야 돼요. 문제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 다음, 이론 완벽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론 풀고 나서 저는 그때그때 바로 문제 풀어요. 뭐 예를 들어 세포 끝나자마자 세포 관련되는 문제를 풀어요. 그래야 내가 뭐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알겠고 내가 제대로 했는지 알겠고 아예 그냥 쭉 끝내고 나서 문제 풀기보다는 그때그때 같이 풀어가지고 그냥 확인을 해요. 근데 그러니까 생물 계통의 문제 공부하는 거하고 물리하고 섞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물리까지 넘어와서 물리도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러면 저는 좀 다르다고 봐요. 학문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에 뭐 몇 대 몇은 다르지만 똑같은 거는 무조건 이해를 많이 해야 된다. 그렇죠. 그건 다 똑같죠. 네. 그렇죠? 정하인 교수님 그렇죠? 네, 강호정 교수님 그렇고. 이해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 푸는 건 시간 낭비예요. 네. 그건 낭비인데 나는 공부를 다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는 챕터별로 하거든요. 오늘 광합성 내가 다 하고 한번 확인해요. 공부하다가 제가 쓰기도 하고요. 대충 날려쓰면서 막 쓰거든요. 그 다음에 공부 안 되면 읽어요. 입으로 읽어요. 잠 온다 싶으면 또 잠 온다 싶으면 밖에 나가서 큰 소리로 읽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다 봤다 싶으면 그 챕터에 해당하는 문제를 풀어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우선 가장 기본 베이스는 이해고 그거 끝내고 나서 반드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생각해요. 네.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데, 대답을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이제 뭐 공부를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지고 시작할 거냐, 어떤 책과 강좌를 가지고 할 거냐, 공부하는 동안 내가 어떻게 노트를 할 거고, 그걸 어떻게 할 거냐인데, 더 중요한 건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이해를 얘기하셨는데,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지금 첫 번째 얘기하신 거는, 그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건 문제를 풀어봐라. 더 나아가서, 쌤은 그런 문제를 만들어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죠? 여기서 또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부를 스스로 공부하면서 시험 치기 전에 내가 얼마나 공부되어 있는지를 점검하는 법. 당연히 시험은 문제로 하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보라 라고 나올 것 같아요. 이 얘기. 그러면서 더 강하게 하면은 문제를 만들어보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놈이 그런 게 있어요. 시험 공부하기 전에 맨날 지금 문제를 만들어요. 그럼 우리는 박수 쳐주죠. 새로운 거 만드니까. 근데 그 친구는 시험 못 쳐요. 문제 받는다 거기 빠져가지고. 그 몇 가지를 이렇게 뒤집어 보려고 다 진도를 못 떼요. 근데 걔는 창의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박수 막 쳐주면서 창의적인 걸 우리한테 얘기하라고 그러죠. 그냥 듣고 넘어가죠. 그런 상황도 있는데 저는 조금 이런 게 있어요. 이해라는 게 네트워크가 많이 생기느냐. 내 머릿속에서 이 지적 네트워크가 있다면 다른 정보가 딱 들어왔을 때 링크가 하나 걸리는 게 있고 두 개 걸리는 게 있고 세 개가 있고 이 링크의 수와 이해 정도는 비례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물리 같은 건 실생활이 많이 나오니까 뭔가 이론을 하고 실생활에서 사례를 쭉 들어요. 그래서 이해했다고 저한테 리포트를 해주는 친구들이 대부분 이런 게 나와요. 버스 타고 가면서 빗방울 보면서 내 수업 시간 얘기를 들었다. 혹은 아줌마가 갑자기 뒤에서 그 브레이크 밟을 때 막 뛰어나오는 걸 보고 중력, 뭐 관성력 이런 걸 생각이 떠오르더라. 이런 링크. 근데 내가 되돌아보니까 공부를 하다가 모를 때는 이 이론이 혼자 고립되어 있어요. 내가 알겠다 하는 순간 그 주변이 밝아지면서 다른 개념들하고 링크가 짜자자자작 연결되는 게 보여요. 그걸 이거 나 다음에 까먹을 것 같아 하면은 제가 노트를 하고요. 맞아라고 하면서 그냥 하면은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순간적으로 쫙 느껴오는 거죠. 그래서 물리 수학 계통하고 이쪽하고 좀 다른데 저는 그걸 좀 느껴봤어요. 그래서 링크를 계속 연결시켜보자. 처음 배운 걸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그럼 이걸 저기다 하면 그걸 문제화 시켜놓은 게 보통 개념 체크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더 넘어가는 게 만든 사람입니다. 저는 이제 그러니까 문제를 만든 건 너무 오버했나요? 그럼 그 전 단계 제안 드리고 싶은 건데 제 문제 그 뒤쪽으로 가면 통합력이나 문제 가면 뭐 스토리텔링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해를 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말할 수 있다. 그 영화 같은 걸 통해서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아무리 긴 영화도 내가 이해한 영화는 말을 할 수 있는데 매트릭스 같은 경우 영화는 한 번 봐서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 뭐 그냥 그 친구가 멋지더라고. 이 장면 이거 막 그런 것만 이야기하지 전체 스토리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은 내가 내 스스로 말을 할 수 있는가를 체크해 보면 되고 이제 그걸 제가 말로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스토리텔링이라고 모든 반응에 대해서 쫙 해놓은 게 있거든요. 스토리텔링화 하는 거 다른 과목에는 적용되나요? 모르겠지만 하여튼 스토리텔링도 그러니까 제가 사실 말하고 싶었던 게 누군가한테 설명을 해보라. 예.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내가 설명을 못하는 만큼은 내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사실 화이트보드가 있어서 내가 적어보면 제일 좋은데 그럴 수 있는 여건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여건이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재벌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부 안 했죠. 백지에다가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써보고 써보다가 막히면은 컨닝하듯이 그러니까 너무 많이 보면 안 되고 공부를 했는데도 내가 막히면은 컨닝하듯이 보고서 그리고 또 이제 적어보고 그런 과정을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좀 안 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암기가 되면서 또 이해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써보는 과정, 책을 안 보고 써보는 거예요. 책을 보고 써보는 거는 이제 빽빽인데, 빽빽이는 효과가 굉장히 적다는 게 이미 드러나 있는 거고, 책을 덮어놓고서 써보는 거예요. 내가 이제 마치 설명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생각이 안 나면은, 컨닝을 이제 잠시 보고, 이거였지. 이러면서 보는 과정. 그러니까 이제 써보는 게 그냥 빽빽이가 아니고, 내가 이걸 알고 있나? 그러면서 조금 전에 봤던 이 2페이지, 이 2페이지 내용을 성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을 쌓는 뭐 이런 내용이다 그러면은 이제 이 2페이지 내용을 써보고 생각이 안 나면 이제 컨닝 하듯이 보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 스스로한테 하여튼 설명을 하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스토리텔링이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암기도 하는 겸
이해도 하는 점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얘기들이 낯설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런 공부 방법이? 다 알고 있는 부분인가요? 방금처럼 자기가 얘기를 해보고 써보고 말로 풀어보고 뭐 네트워크를 지어보고 문제 풀고 그죠? 근데 학생들끼리 서로 스터디하면서 공부하는 법을 추천해 나갈 때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옵니다. 주구장창 문제 많이 풀다든지 굉장히 옛날 할아버지들이 알던 방법대로 얘기해요. 방금 얘기는 그 중에서 그래서 그렇게 하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학생으로서 잘 안 되는 사람들도 자기 공부하면 얘기할 수 있는데 학생으로서 공부 잘했던 사람들 얘기를 쭉 추려서 보면 방금 선생님들 얘기가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자기 머릿속에서 어느 정도까지 잘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느냐 그걸 점검하고 테스트해보라. 문제풀이는 많이 나옵니다만 그거는 전부 다 이론하고 연결시키는 문제풀이 이게 또 다른 개념이고요. 스토리로 이어서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걸 암기해서 어디까지 내가 그려보느냐 정말 이건 공부 잘했던 혹은 합격했던 사람들한테서 나오는 학습법이에요.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중에 정수가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넘어가면 질문이죠. 아까 질문을 학생들끼리 하지 말고 선생님들한테 해라. 그래서 질문 잘하는 법. 그거는 선생님들 다 동의하시는 거죠. 질문 잘하는 학생들이 정말 공부 잘하더라. 선생님들 많이 괴롭히는 사람들이 성적 좋더라도 있는데 근데 질문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대표적이고요. 선생님 이거 몰라요. 그게 뭐? 이거요. 그 지칭이기 때문에 대상을 모른다라고 하면은 책을 다시 보든가 강의를 다시 들어라. 그럼 그 맥락에서 뭘 모르냐라고 제가 다시 물어보려고 해요. 여튼. 그래서 그냥 이거 하는 사람들은 제일 저한테 많이 혼나는 질문하러 와서. 그래서 나중에 막 뭐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자기가 뭘 모르는지를 말로 설명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자기가 나오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이 공부 잘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혹시 맞죠, 다른 맞죠. 예. 질문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면 저는 뭘 모르겠는데 자기의 그 이야기를 하고 질문을 해야 되는데 정말 극단적인 케이스에서는 몇 페이지 몇 번에 몇 번이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저도 답해주기 싫죠. 그래서 근데 질문하는 습관 중에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하는 거 정말 이렇게 해마다 보면 질문을 제일 많이 하는 학생은 항상 합격하더라고요. 명심하세요. 근데 질문할 때 반드시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리사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네. 질문을 참 많이 하셨어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선생님 저 이거 때 왠지 모르겠습니다. 답에는 이렇게 나오는데 자기 변명이랄까 자기 생각을 적고 나서 질문을 하는 게 그게 뭐냐면 자기의 어떤 그 사고를 이렇게 드러내는 작용이고 정리하는 작용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또 너무 예의 발라서 그래요. 질문을 하는 데는 제일 중요한 게 용기인 것 같아요. 네. 예의 바르고 소심해서 그러니까 이제 질문을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근데 우리는 뭐 떨어졌든 붙었든 전혀 학생들을 판단하지 않는데 학생들은 항상 그걸 겁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수준에 대해서는 아무리 밑바닥이라도 그거에 몰라. 만일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강단에 설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얘기잖아요. 네, 몰라서 죄송해요 하는데 모르는 건 죄송한 게 아닙니다. 모르는 모르는 건 내 상태지. 내가 죄송해야 될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학생들은 죄송해요 선생님이 몰라요 하는데 왜 죄송할 거예요? 네. 그죠? 네. 선생님들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질문 잘 하셔야 되는데 좀 팁을 좀 주시면은 이준쌤하고 김준쌤이 좀 동시에 비슷하게 한 가지만 더 예. 이야기하면은 그 학생들의 이해도가 사람들마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해도가 높든 낮든지 간에 학생들의 이해를 시켜주는 거는 학생의 몫이 아니고 그죠? 저희 앞에 있는 선생의 몫이거든요. 혹은 책에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라 해야 되죠? 우리가 설명을 못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문제가 있는 거. 물론 이제 학생이 너무 예습이 안 돼 있거나 너무 밑바닥이면은 그러면 이제 와서 한 번 더 똑같은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물론 이제 다른 사람이 줄 서 있는데 너무 많은 거를 질문하면 그렇겠지만 그러면 제일 뒤에 서가지고 여러분들 질문을 많이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용기 있게 아무리 그 허접해 보인다라고 생각하는 내용이라도 질문을 하면은요, 그때 여러분들이 뭔가를 느끼잖아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그때 수업 끝났을 때 만일에 여러분 느낀 게 있으면은 순간적으로 카타르시스가 느껴져요. 아, 그거구나. 이게 반복이 되면은 그 과목을 계속 공부하고 싶은데 그게 매번 모르는 게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2번 또는 3번, 2주만 지나면은요, 그 과목하고는 이제 담쌓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용기 가지고 질문을 많이 하십시오. 아무리 수준 낮더라도 계속 이야기하십시오. 네. 제가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은 비슷한 건데 이거요라고 하는 친구들도요. 그게 뭐요? 한번 더 물어보면 자기 스토리가 있어요. 자기는 이렇게 들은 것 같은데 자기는 이게 이 지점에서 뭔가 막혀요라고 하는데 그 질문하는 게 앞에 설명하고 하는 게 아니고 너무 부끄러운지 아니면 뭐 왠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손가락만 해요. 이거요. 그러면 손가락이 쫙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친구들도 마음을 읽어보면 다 달라요. 그리고 질문은요, 과외입니다. 그러잖아요. 1대1이잖아요. 다 대1이 아니고. 그럼 그 사람의 그 맥락에 맞춰서 얘기해줘야 돼요. 그럼 선생님들이 이거요라고 하면은 정말 공개 강연처럼 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책하고 똑같아요. 근데 난 여러 생각했는데 요거 하면은 그게 단계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 개념 자체가 적성이 안 됐구나. 다른 데를 보고 있었구나. 혹은 거기서 오해가 있었구나. 혹은 아, 네가 여기서 빼먹었어. 혹은 너 정말 좋은 거 받았는데 그건 너무 창의적이야. 좀만 빼. 뭐 이런 얘기들 여러 가지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제 큰일 났다. 다음 시간부터 기본 난리 났죠, 이제. 질문 받는 시간 2시간 되겠네요.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는 사이버 세계에 살고 있으니까요. 실시간도 있는데 사이버로 나와주세요. 예, 여튼 자,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부하는 점검까지 해 있는데 이준 쌤도 아마 나중에 얘기해 주실 거예요. 내가 수업을 얼마나 잘 듣고 있는지 점검을 어떻게 하느냐, 체크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도요, 숙제고요. 저희들도 숙제입니다. 공부하고 있으면서 내가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분명히 판단이 돼요. 근데 얘기로 선택권에 임하죠. 다음에 얘기해 주실 거라고 보고요. 숙제입니다. 자, 그럼 질문 잘하는 거 하고 우리 학원이 이제 앞으로 질문을 좀 더 활성시키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시험 칠 때 한번 가볼까요? 시험 당일, 날은 뭐 당일 시험 치는데 시험 당일날 내용 보시는 분, 쉬는 시간 사이에 정리해 놓은 거 들고 가서 보시는 분, 아니 뭐 손 들어보세요. 여기 한번 해볼까요? 시험 당일날 자기가 정리해 놓은 거 딱 들고 가가지고 시험 10분 전에 펴서 보시는 분. 다 들고 왔겠죠. 들고. 아니 들고 와서 보시는 분. 과반 넘네요. 여기서는 5명 중에. 당연히. 안 보시는 분. 저도 잘 수영 안 본다고 했잖아요. 나한테. 네, 저도 그래서 내가 얘기 물어본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들고 와서 잡을 건데 남들보다 일찍 잡는다는 거죠. 저 두 분은 미리 다 아니, 저는- 공부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저는 엉덩이로 저 봐요. 같은 사람하고 엉덩이 밑에 딱 깔아놓으면 이게 싹 올라와요. 싹 올라와서 호재장이 쫙 깔리고 물리장이 쫙 깔리기 때문에 그냥 느낌으로 오지. 제가 봐봤는데요. 글자가 눈에 안 들어와요. 그냥 마음의 위안 때문에 저도 정리를 하고 책이 있습니다. 그러면 엉덩이 밑에 이렇게 가지고 있고 혹시 내가 그 장면이 까매 하고 찾아보고 싶을 때 들고 가지. 쉬는 시간에 그때 저는 마인드 컨트롤하고 선생님들 기도하시고 뭐 그런 게 훨씬 더 저는 성적이 잘 나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중학교 때는 제가 공부 못했어요. 그때는 막 펴서 봤어요. 근데 나중에 되니까 펴서 눈에 안 들어온다는 걸 알고 그냥 안 보기 시작하니까 성적이 더 올라요. 시험 당일날은 정말 행운 아니면 그날 본 게 안 나와요. 마음만 불안하고 막 괜히 손 떨리고 저 끝까지 봐야 되는데 막 이러다가 막 날리고 막 그러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성적이 더 아마 잘. 합의 20% 정도 학생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공부를 안 하는데 왜 그런지 쉬는 시간에는 본게 책을 나온다 보게 이거죠. 되더라고요. 이거 이제 워낙 공부한 게 없으니까 그때 본 게 많이 나오잖아요. 저도요. 예. 저도 그 10분이 정말 소중한 시간인데. 저는 그러니까 공부를 내 미리 마음이 많이 하는 흔들려가지고.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인 것 같아요. 멘탈이 약한 사람은 안 보는 게 낫다. 네, 맞아요. 저는 멘탈 약해가지고요. 4바닥 중에서 3바닥까지 문제 풀고 끝난 줄 알고 3바닥만 계속 보다가 맨 마지막에 20점짜리 때문에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거 안 봐서. 근데 미리 당황하지 않으면 다 볼 수 있는 거 쉬운 문제인데 그냥 괜히 쫄아가지고 하나 둘 셋, 오 여기까지 괜찮아. 뒤에 보기 싫은 거죠. 보기 싫은데 아예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 둘 세 바닥만 계속 보다가 떨어졌죠. 그러니까 그런 걸 한 번씩 당해보면 시험 직전에 보는 것보다 내가 평상시에 공부한 걸 잘 쏟아내는 게 그러니까 중요하다. 평상시에 큰 불가사리 표시 2개 이상을 잘 해놔야 돼요. 네. 뭔지 잘 모르겠지만 불가사리가 요새 바다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시험장 가시면 뒤에서 그런 애들 있어요. 아, 오늘 시험 진짜 쉽지 않냐? 아, 오늘 이거 개나 소나 다 맞겠다 이런 애들 있거든요. 그런 애들 얘기만 안 들으시면 돼요. 꼭 그런 애들 꼭 있더라고. 나는 이제 그때부터 심장이 떨리는 거죠. 난 어려웠는데. 나 1교시 진짜 어려웠는데. 근데 걔는 막 옆에서 막 또 쩌글쩌글거리거든요. 이건 진짜 도대체 뭐 만점 다 나오겠다는 둥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나중에 내가 시험 치고 나서 그 아이 점수 봤거든요. 그 아이 아무 데도 안 붙었어요. 저도 봤어요, 그 친구. 와, 엄청나게 공부 잘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때 등수도 발표 안 되네. 뭐, 그런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설레발 치고 뒤에서 난리를 피웁니다. 그래서 꼭 닦고 계시는 게 나아요. 그 10분 공부 굳이 안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 꼭 한 명씩 있어요. 옆에서 꼭 한 명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 안 하게 이어폰 같은 거 가져가세요. 괜히 음악 듣는 척 하시면서 끝나버리는 그런 거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시험 당일날 아마 마음이 많이 흔들릴 거예요. 그것만 마지막으로 짧게 얘기하고 일부를 마칠게요. 2부까지 했죠. 잘하는 사람이 질문 잘하더라. 시험 당일날 마음이 막 흔들릴 때 그거는 제 생각에는 나중에 공부부 할 때 할까요? 하시고 접시다. 제가 땡치를 해가지고 시간이 너무 오버해가지고 네. 그러면
원래는요, 3부에서 나만의 학습 비법. 이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로 하면은 날아갈 것 같아서 저희가 따로 촬영하겠습니다. 예. 김준쌤의 몸으로 하는 유기 학습법이나 이준쌤의 뭐 첫 자리 외우기부터 이준쌤의 기억법이 따로 있대요. 저한테 막 설명했어요. 그걸 따로 촬영하기로 영상을 들고 와서 오늘 막 던져요. 그렇던가 제가 노트 정리법이나 공부하는 그 설정을 따로 촬영해서 한 10분, 20분에서 우리가 아예 학원에서 공개로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3부는 to be continue. 한 달 내에 올릴게요.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마무리로 가볼까요? 그러면 4부 오늘 뭐 학습과 관련된 학과 공부, 시험 공부도 다 나왔는데 그냥 하여튼 모든 공부를 통합해서 우리 인생에서 공부란으로 쓰인 말씀을 들어보고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질문 받고 오늘 얘기를 끝마치겠습니다. 거꾸로 볼까요? 저쪽에서. 조항리쌤. 내 인생에서 공부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예. 준비를 할게요. 커닝페이퍼 아직 다 못 읽게 해서. 이준쌤. 저는 계속 하고 싶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지금 확실해. 저 위에. 근데 저는 그러니까 그 공부 자체는 되게 재밌어해서 그러니까 제가 싫어하는 걸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박사까지 받고 또 치대를 간 것으로 또 제 말에 대한 어떤 증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또 다른 분야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해보고 싶고 그걸 실천할 생각입니다. 네. 너무 대비되는데요? 제 인생의 공부는 뭐 어쩌다 보니 계속 이렇게 뭐 시험에 합격해야 되는 공부. 그 다음에 그 공부가 또 지금의 저의 직업이에요. 그래서 저 지금 직업을 위해서 공부하긴 하거든요. 근데 결국 내가 생각해보면 그 공부는 저는 돈이에요. 성공하는 거고. 나 좋은 차도 몰고 싶고 막 그런 게 있다. 그래서 그런 건데, 그래서 제 인생의 공부는 그냥 뽀대 나는 거? 저도 그런 것도 있어요. 알아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그 대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친구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서울에 대학 연대를 가고 그 친구는 대구에서 제일 안 좋은 대학을 다녔거든요. 공부를 되게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제가 연대 가서 그때 막 좀 비리비리 놀았거든. 학교 가서 좀 놀다가 취업을 제대로 못했어. 때려치고 다시 이 공부를 해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딱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그때 공부할 때 느꼈던 게 정말 좋은 친구는 제가 공부하는 장소에 와서 밥을 먹어요. 도서관 찾아오더라고. 언제니? 밥 시간. 1시부터 내가 2시까지 같이 밥 먹어줄게. 그렇게 왔고, 그냥 그런 친구는 자기가 있는 곳으로 얼굴 보고 싶다고 불러요. 그 친구 중 하나였거든. 그 친구 하도 그래서 만나러 갔어. 만나러 갔는데 그 친구 한마디가, 야, 나는 공부 잘하면 다 잘 살 줄 알았는데 너 보니 아니다. 그 한마디 듣고 진짜 이런 공감 인연이 100%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인연이 바뀐 거죠, 그러면? 그년이 그년이에요? 또 다른 인연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그 앵거를 주는 그죠 대상이 있네요. 있지 않아요? 그런 사람 하나씩은? 이 X, 그 X를. 네, 나를 긁는 뭐 하나는 있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 하나 생각하면서 그래, 나 합격해서 너보다 날 잘나질 거다. 약사 합격해서 뭐 이렇게 잘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남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아야겠다. 그게 제 인생 공부예요. 남들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겠다. 어디 가서 내가 뭐 이것 좀 했다. 그 정도 얘기할 수 있게. 끝? 네. 저는 내 인생 공부는 브랜드 같이 저라는 내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뭐 있는데 공부라는 거는 이제 그 공부를 통해서 외형적으로 좋은 차도 사고 뭐 좋은 지위도 갖고 하지만 그 자체가 저는 나라는 인생에서 나라는 김준이라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라는 브랜드가 굉장히 확고해지고 브랜드가 명품이 되면 그걸 부러워할 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하면서 그러니까 단순하게 요 공부뿐 아니라 책을 읽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하면서 제 자신의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좋은 차, 좋은 집, 뭐 이런 남들이 부러워하는 데서 부러워하는 게 별로 없어요. 왜냐면 저라는 브랜드 가치가 너무 높아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족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는 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필수적이고 그래서 계속해서 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도 공부를 또 해야 되고 하고 하는 걸 좋아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조항기 선생님,
이제 예비가 됐나요? 제가 듣고 나서 봤더니 여러 가지 면에서 이종 교수님하고 좀 마인드나 이런 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을 올라갈 때는 공부를 이제 너무 안 하니까 전교생들의 바닥을 깔아주는 위치니까 아 이러다가 양아치 되겠네 이 생각에서 시작을 했는데 대학교 올라가면서부터는 특별한 어떤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공부에 집중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공부하는 그 자체가 그냥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신 이곳이 지금은 일반인들한테는 잘 안 알려있는 것 같지만 갑자기 이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이제 유명세를 타기 시작을 했는데 여기가 이제 3D 프린터로 뭔가를 만들기도 하고 3D 프린터를 쓰기 위한 뭐 CAD 교육부터 시작해서 코딩 교육 이런 모든 거를 이제 다 해주는 데인데 제가 요즘 어디에 휠이 꽂혔냐면은 금속 3D 프린터에 휠이 꽂혔어요. 여기 이제 없는데 한국에서 금속 3D 프린터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없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특정 대학의 교수님들 또 다른 대학 교수님들 이렇게 콜래보레이션해서 금속 3D 프린터를 대한민국 최초로 제대로 된 거를 제작을 했어요. 근데 금속 3D 프린터를 만들면은 쉽게 말하면은 누군가가 타고 있는 포르쉐나 누군가가 타고 있는 뭐 벤츠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말 자체적으로 다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저는 너무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대학교 때 공부 좀 해야 되겠지라고 했는데 그때 보니까 정말 공부를 잘하는 FM이 누가 있었냐면은 김준 교수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준 교수님 그 이야기 하잖아요. 이준 교수님 이야기할 때 제가 사실 이를 악물고 공부해서 대학교 때 들어갈 때 1등으로 들어갔거든요. 이제 1등으로 들어갔는데 그리고서 항상 제가 못 뛰어넘는 벽이 김준 교수님이에요. 근데 또 졸업할 때 누가 또 학점이 좋았냐면은 제가 0.1인가 0.2인가 더 좋게 또 졸업을 했거든요. 그 전략은 이준 교수님 전략하고 똑같아요. 반에 한 88명, 89명 뭐 이 정도 항상 이제 같은 학년에 공부를 했는데 김준 교수님은 만점을 받아서 A 플러스를 받는 스타일이고 저는 그 중에서 한 5등, 6등까지 하면은 A 플러스를 받는데 항상 보면 4등, 5등, 6등은 아니고 거기에 걸려서 이제 A 플러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학점은 전체적으로 보면 김준 교수도 더 좋은데 졸업할 때 보면 또 이제 역전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전략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이준 교수님 말하는 거 보니까 어떤 선을 딱 넘어가니까 그때부터는 그냥 공부하는 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뒤에 있는 책이다. 제 사무실에 있는 책 중에 4분의 1을 가져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읽었냐면 다 읽지는 않았어요. 다 읽지는 않고 제가 보기에 이렇게 한 절반 정도를 읽었는데 이거 제 사무실에 아직도 완전히 이 책의 미로를 뚫고 들어가야 자리를 앉을 수 있는데 근데 집은 이거에 또 2배, 그러니까 저희 사무실에 있는 책의 2배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인데,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냥 책 읽는 게 재밌고, 그러니까 저희 딸내미나 아들내미가 하는 말이 아빠 취미가 뭐야? 그러면은 집에 있을 때 하는 거는 다른 거 하나도 없고 항상 책을 읽고, 자다가도 책 읽고. 그래서 이제 저도 이렇게 공부란 뭐냐 보니까 어떤 벽을 딱 넘어가니까 그때부터는 그냥 하는 거, 그리고 평생 하는 거, 또 평생 배우면 재미있는 거,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너무 죄송합니다. 저는 얘기를 조금만, 다 비슷한데, 저는 다 걸쳐 있는 것 같은데요. 좀 다른 거는 저는 이과 공부를 하다가 문과 공부를 해본 사람이거든요. 어릴 때는 정말로 이과 공부를 해야 돼요. 수학과학이나 어쨌든 이런 논리적 정합성을 띠는 걸 해봐야 되고, 근데 그거는 20대 초반에 다 끝납니다, 능력은. 그다음부터는 퇴보만 남을 수 있는데, 또 문과 공부를 하면 완전히 달라요. 근데 그 속에서 공통점이 있는 거는 논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추론 능력. 뭔가를 정합성을 띄고 따져나가는 능력이 길러지는 건데, 지식은 어디서 흡수하느냐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물리에서 지식을 흡수해서 내가 추론할 수 있고, 역사에서 추론을 할 그 근거를 마련할 수도 있는 거죠. 저는 또 북한 연구를 또 합니다. 그래서 북한 연구를 하면 북한 책에서 저는 또 정보를 가지고 와요.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법을 나와가지고 판검사 된 사람, 그 다음에 의사 된 사람, 제때 의사 된 사람, 이 사람 사자 붙은 사람 다 만나봤는데 이 사람들 자기들 전문 지식은 많은데 추론 능력이 많이 떨어졌는데 오만함이 그걸 다 해요. 그래서 저건 아니다 라는 반면교사를 저는 했죠. 그래서 공부는
내 스스로가 뭔가 추론해 나갈 때 걸림이 없도록 해줘야 된다. 근데 내가 좀 관심사가 다양합니다. 저는. 그래서 다양하게 막 돌아보는데 걸리적거릴 거를 없애려고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 송하연 쌤처럼 하면은 걸리적거리는 게 이제 좀 물질적인 게 또 있죠. 역사 공부해가지고 제가 생계가 안 됩니다. 취직이 안 돼요? 그럼 또 물리를 가르쳐가지고는 이제 생계를 하는 건데 그러면서 계속 뭔가를 해나가요. 그 행위를 대표적으로 딱 뽑아보니까 쇼핑이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제 아내가 쇼핑 제일 잘한다고 봅니다. 저를 밟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데 그게 쫙 펼쳐놓고 동시에 모든 걸 비교를 좀 해요. 여러 가지 상황을 쫙 비교를 하는데 그때 소스는 상품에 대한 가치와 판단이죠. 근데 우리가 판단하는 건 내 인생을 얼마나 윤택하게 만드느냐가 마지막 판단입니다. 사람마다 다르죠. 그래서 제 인생은 쇼핑 잘하는 방법을 기르기 위해서 공부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철학적이다. 예, 저는 문사철도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선비들처럼 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도 필요하고 다 하고. 그 쌤이 쇼핑을 하신 거를 나 목록을 적어주시면 안 되나요? 어디다가? 근데 스타일이 맞아야죠. 예. 이거는 딱 한 사례가 아니지. 있는데. 모든 쇼핑 목록을 그냥 공개를 하시는 거죠. 페이스북이든 어디든. 그것도 원래는 하려고 했는데 육아에 바빠서 또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는 그렇게 그냥 해요. 그래서 뭔가를 쇼핑하고 뭔가를 판단해 나갈 때 둘이 머리를 맞대요. 아내는 과학 철학을 하고 이쪽으로 언어가 또 뛰어나고 저는 이제 수학계통해서 둘이 머리 맞대면은 웬만한 지식 영역은 다 되니까 그냥 우리 둘이 자만하고 살아요. 우리 아들이 굉장히 힘들죠. 그 엄마 아빠한테 치여가지고 불쌍한 아들 딸이 있습니다. 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오늘 장장 2시간을 했네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 예상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오셨고요. 근데 질문은 또 예상 외로 질문할 시간이 안 아무것도 됐잖아요. 없었죠. 그래서 우선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카메라 돌아가면 또 질문 못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마감을 하고 자유롭게 질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장장 2시간 동안 선생님들 고맙습니다. 박수 좀 쳐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요 영상하고 끝나고 3부에 해당하는 것들을 저희가 따로 촬영해서 올리고요. 요게 인기가 좋으면 제가 선생님들 계속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이런 자리를 마련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